예, 오늘 제가 이제 해가지고 거의 한 5회차 거의 그렇게 되죠. 뭐 플래너스 처음 2010년 키워드 마케팅서부터 해가지고 트렌드 쭉 다루고 있는데 오늘은 바로 유쾌, 상쾌, 통쾌 마케팅 홍보 트렌드입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오늘 좀 주안해서 말씀을 드릴 건 홍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 어찌 보면은 전단지, 뭐 명함, PR, 뭐 여러 가지 홍보 툴들이 있는데 그 홍보 툴들을 어떻게 하면 잘 사용해서 고객들을 이렇게 막 우리 상품을 구입하게끔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관점이기보다도 여러분들에 대한 홍보의 생각을 조금 바꿔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냥 뭐 홍보 비법, 뭐 10억을 올릴 수 있는 뭐 노하우 이런 비법들을 이렇게 알려드리기보다도 여러분들께 저에 대한 생각, 홍보에 대한 생각과 그 생각에 대한 관점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러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과 그리고 또 중요한 사례 부분을 통해서 그것도 사례도 국내 사례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게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는 것도 있겠지만 또 모르시는 것도 있겠지만 국내 사례를 다루기보다는 해외 사례를 여러분들께 좀 많이 알려드리면서 이렇게 뭐 기발한 사례라든지 이런 것도 있었구나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발상을 조금 더 깨워드릴 수 있는 사례들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관점 포인트는 두 가지고요.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다 통합한 어떤 마케팅 PR 트렌드라고 해가지고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일 텐데 여러분들이 사례를 좀 다양하게 보면서 여러분들의 동공을 확대하시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고 단지 온라인 쪽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뭐 전단지나 명함 같은 경우도 또 오프라인에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안 하는 게 아닌데 많이 사람들이 너무 많이 획일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는 안 먹히게 되는 거죠. 웬만한 광고들은 이제는 그리고 거의 뭐 신문 삽지 같은 경우에도 거의 퍼센테이지를 보면 0.005에 해당될 정도로 그만큼 사람들의 가동률이 떨어진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그 대안이 뭐가 있겠느냐. 그걸 아예 손을 놓을 수는 없는데 왜냐하면 손을 놓게 되면 그거보다 더 안 돼요. 더 안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필수 불가결하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대안도 못 찾고. 그래서 일단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일단 순서는 이래요. 저에 대한 홍보에 대한 뷰, 뭐 시대를 앞서가는 트렌드 키워드 3 그리고 홍보 사례 이걸 좀 많이 준비했죠. 그리고 돈이 아깝지 않은 뭐 홍보 스킬, 뭐 홍보 고수들만이 알고 있는 노하우 준비해봤습니다. 자 일단 저는 일단요 홍보에 대한 느낌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여쭤보겠는데 왜 홍보가 어려운 것일까? 이제는 뭐 내가 홍보를 이렇게 해봤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이랑 뭐 사람들이랑 교감이 안 된다. 혹시 뭐 한살림 네트워크라고 아세요? 한살림 네. 그죠? 알고 계시죠? 거기도 아마 지금 뭐 네트워크 자체적으로 이제 계속 회원이 막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이제 뭐 유기농 음식물 같은 것들을 서로 이렇게 공유하고 있는데 거기도 이제 확장을 하려다 보니까 홍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한테 이제 추강 요청을 하시기도 하시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홍보가 왜 어려운 것일까? 네, 돈이 들기 때문인 거겠죠. 네, 돈이 들기 때문인데 뭐 그것도 그렇고 과잉 생산이다. 무슨 말일까요? 유사하다. 네, 제품이 너무 많이 넘쳐나기 때문에 네, 소비자들이 옛날에는 제품이 나오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고 했지만 이제는 내가 이거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네. 우리 소비자들도 나의 입장에서도 같은 값이면 이게 훨씬 더 낫겠지. 가격 저렴하고 디자인 좋고 기능 좋고 사람들의 욕구는 점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 욕구를 쫓아가려면 기능으로 쫓아간다? 디자인으로 쫓아간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기능으로 쫓아간다? 맞아요? 어떤 부분에선 옛날에 우리 핸드폰을 보더라도 뭐 소리 잘 터지고 그런 벨소리 생기고 뭐 통화 연결음 있고 그러면서 뭐 안에 뭐 MP3 기능도 있고 안에 뭐 화소 좋은 뭐 기능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막 나오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사람들이 이제 원치 않죠. 나는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통화만 잘 되고 버튼만 잘 들리면 돼. 효도폰이 좋아 라고 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기능으로는 이제 차별화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렇다고 디자인으로 할 수 있느냐? 디자인으로 해가지고 혁신한 뭐 핸드폰이 뭐가 있어요? 디자인 쪽으로?
뭐 명품폰이라고 해가지고 막 디자인으로 뭐 고차원적으로 막 개발했다라고 하면서 뭐 아르마니폰, 뭐 또 뭐 있나요? 뭐 프라다폰이 원조죠. 그러면서 아르마니폰이 생겼는데 또 그러면서 뉴비틀폰, 뭐 샤넬폰 여러 가지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것도 차별화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구매를 안 하는 거죠. 처음보다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그 이후로 또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이 뭐가 있겠느냐. 기능도 아니요, 디자인도 아니다. 이젠 제품으로서만 차별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럼 답이 뭘까요,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제는 저도요, 이벤트 이런 프로모션 광고 대행사에서 한 3년 정도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전단이며 홍보며 이렇게 정말 힘들다, 정말 개고생이다라는 걸 알겠어요. 정말 힘들다라는 걸. 제가 예전에 한 번은 태백에서 저희가 이제 삼성전자의 대행사였거든요. 대행사가 사실상 싫어가지고 나온 게 사실이죠. 교육 사업으로. 여러분들도 대행사라고 하면 어떤 게 있나요? 대행사. 대행사의 개념 아세요? 그 뼈저림 아픔과 영업에 대한 억울함과 아세요? 예. 대행사는 약간 갑과 을의 관계에서 을스러운 관계가 있다 보니까 영업을 하더라도 정말 하나 해주십시오. 뭐 술 대접하고 경쟁사랑 막 비교가 되면서 너네는 왜 이렇게 비싸고 너네는 왜 이렇게 저렴하냐 막 이러면서 막 차별화 막 얘기하고 그러다 보면은 그냥 거의 저 같은 경우는 영업자 거의 멀티로 해가지고 기획서도 쓰고 제안도 하고 영업도 하는 입장이었는데 정말 여자라고 하는 부분에서 영업을 하기가 참 힘든 부분도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도 없잖아요. 있었기 때문에 참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삼성전자 대행사였는데 태백에서 한 번은 전단지 돌리는 행사를 했었어요. 그때는 이제 삼성전자의 디지털 프라자에 아시죠? 디지털 프라자 이제 오픈 행사 같은 것들을 맡았었는데 오픈을 하다 보면 사전 홍보라고 해가지고 이제 전단지 돌리고 신문 삽제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태백에서 그것도 태백이라고 하면 아파트가 군데군데 있어요.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또 저희는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추구하자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다 했어요. 전단지서부터 보통은 하청을 다 이렇게 맞는데 저희는 다 해가지고 그때는 또 원래는 하청을 또 맡겼었는데 그때 당시에 빵꾸가 나가지고요. 여러분들 아시죠? 그러면은 막 방법도 없어요. 또 태백에서 갑자기 사람을 구한다라고 하는 게 힘든 거죠. 그래서 전단지를 막 이렇게 돌리러 이제 나갔습니다. 봉고차를 타고. 겨울이었는데. 근데 이제 A조, B조, C조 이렇게 세 조가 있었어요. 각각 이렇게 사이트를 돌면서 막 추운 데다가 막 손 꽁꽁 얼어가지고 막 전단지 붙이러 다니고. 여러분들 그런 경험 없으시죠? 그렇죠. 있으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손이 막 이렇게 얼어 있는데 막 테이프를 붙이면서 제가 이제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괜찮았는데, 저희는 열심히 했는데, B조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B조에서 너무 군데군데 떨어져 있다 보니까 몇만 부를 한꺼번에 소화를 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몇만 부를 다 붙여야 되는데, 너무 가까워 떨어져 있으니, 이걸 다 소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래서 중간에 이 B조에서 쓰레기통에 버렸나 봐요, 그걸. 버려가지고, 발각이 된 거죠. 경찰서에 이거 다 읍내라 가지고 다 돌고 돌아요. 그래가지고 쓰레기통에 전단지가 발견이 됐다.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면서 막 다짜고짜 전화가 와가지고 막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사장님한테 그때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무릎 꿇고 싹싹 빌었었는데 제 입장에서는 약간 이제 울어야지만 이게 문제가 해결이 되겠구나라고 해가지고 그때 이제 그런 기억도 있었고 정말 홍보하기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들도 참 그런 걸 느끼실 텐데 워낙에 또 온라인 마케팅도 마찬가지죠. 경쟁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뭐 온라인 마케팅 쪽 하세요? 해보셨어요? 뭐가 됐든? 뭐 해보셨어요? 스폰서링 그런 거 그렇죠. 굉장히 많이 하죠. 근데 그것도 키워드 잘 잡으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편하신데 저쪽으로 앉으실까요? 이쪽 앞으로 우리 가운데 앉으셔도 괜찮고. 네, 좋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정아영님. 아직 다행히도 본론으로 들어가진 않았어요. 네, 됐습니다. 네. 그래서 여튼 뭐 그런 기억도 있고, 정말 막 전단지도 한번 돌려보고, 근데 전단지 돌린 사람들이 더 그런 거 아시죠? 전단지 직접 이렇게 길거리에 막 돌아다니면서 할머니들도 전단지 돌리면 오히려 더 이렇게 매몰차게 안 받는 그런 게 있어요, 또. 여튼 막 그런 것도 해보고, 근데 정말로 요즘에 느끼는 건 그런 것도 진짜 다 쓸모가 없다. 사람들이 워낙에 또 많다 보니까 이제 피하게 되더라.
워낙에.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하면 또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도 홍보 부분으로 살아남을 수가 있을까? 우리가 과연 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일단 자본력으로 보면 뭐 우리가 홍보를 하더라도 저는 말씀드립니다. 자본 없이도 홍보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인력 베이스로 한번 걸어보겠다라고 하면 사실상 근데 시간이 들다 뿐이지, 예, 인력으로 하는 노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투자하시면 돈 없이도 홍보하실 수 있는 방법이 온라인 마케팅에는 있습니다. 이런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과잉 생산으로, 예, 이제는 유사함, 너무 많은 제품들이 출시하고 그러면서 소비자의 선택을 받아야 되다 보니까 옛날이랑은 다르죠. 많이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차별화만이 살 방법이다. 차별화도 그냥 차별화가 아니라 정말 독특하게 정말 차별화된 사례가 중요하다. 소비자 선택권이라고 한다면, 예, 여기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나오죠. 이제는 기술보다는 감성이구나. 감성이다라고 하는 거 느끼세요? 네, 감성이다라고 하면서 뭐 감성사회, 드림 소사이어티, 혹시 롤프 헨센의 드림 소사이어티 책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네, 앞으로 드림 소사이어티가 온다. 네, 사람들한테 꿈을 주는 거. 예전에 우리 보면은 샬라카불라, 메디카불라, 비비디바비. 그 주문도 마찬가지고, 막, 꽃보다 남자도 마찬가지고, 그런 드라마들이 왜 나타났나요? 불황기에 사람들이 막 마음이 저조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갈까? 참 불황을 어떻게 해결해낼까? 라고 하면서, 이제 그 미디어 쪽에서나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그 불황을 대신 대면 심리로 해가지고, 나도 구혜선이 돼보자라고 하는 심리로 해서 만든 마케팅도 그런 것도 있고, 주술적인 마케팅도 사람들이 문제없어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 정말 문제도 문제가 아닌 것처럼 느끼게끔 그런 심리가 있대요. 그래서 주술 마케팅도 있었고, 뭐 불황 마케팅이라고 해가지고, 뭐 드림캐팅 이런 것들도 있었고, 지금도 어찌 보면은 우리가 이제는 뭐 제품으로 차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이제는 뭐냐? 감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생기면서 또 무슨 말이 나와요, 요즘에? 무슨 마케팅? 스토리텔링 마케팅 들어보셨나요? 예, 스토리텔링 한다. 요즘에 한창 화두화되고 있죠. 그래서 저희도 스토리텔링 과정을 열었죠. 예, 그만큼 이슈일까? 아니면 기존에도 분명히 이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었고, 우리가 브랜딩, 마케팅,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비슷해요. 비슷한데 스토리텔링이 뜬 건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일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자료도 부족하고 정보도 부족하다. 나만 모르는 게 아니라 남들도 다 모르죠. 근데 그걸 열심히 찾는 사람과 알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만이 그 정보를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홍보 전문가는 원래 없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인 거죠. 홍보 전문가는 없는데 여러분들 스스로가 홍보 전문가를 자처하시면 여러분들도 홍보 전문가가 되실 수가 있어요. 네. 이건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지식 불충분이다. 난 몰라서 모자라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머리 탓이라기보다는 열정 탓을 하십시오. 차라리. 예.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제가 이제 송파 문화가정이라고 해가지고 문화가정이 스토리텔링과도 또 연관이 있어요. 여러분들 스토리텔링이 오늘 좀 주 키워드긴 한데요. 그래서 이제 진행을 하다 보면 처음과는 또 다르게 열의가 점점 빠지죠. 이게 거의 12주차 과정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앞에서는 막 열의를 보였다가 점점 날씨도 더워지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막 힘도 빠지고요. 이게 될까 안 될까 이러면서 막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바로 이제 어찌 보면 끝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이 나의 열정과 끈기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뻔한 소리 아니겠느냐라고 하지만 중요해요. 그만큼 여러분들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오랫동안 버티고 그 안에서 그냥 안주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살 길을 위해서 좀 더 다른 사람 고객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안 되는 그 실패 속에서도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얼마나 노력을 하시고 계시는지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고요. 자, 항상 비교가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나요? 광고와 PR과 홍보와 선전 다 비슷한 얘기들 아닌가요? 네, 무슨 차이가 있으세요?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광고와 PR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이 차이를 아시는 분은 제가 또 오늘 소수 정액이기 때문에 손을 드시고 말을 하시면 정확하게 답을 맞추시면 제가 오늘 저의 이 교환을 프린팅이 아니라 메일로 전송해 드릴게요. 그냥 있는 생판을 PPT로 이렇게 수정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드릴게요. 도대체 뭐가 답일까요? 아시는 분?
광고와 PR의 차이. 홍보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이런 부분은 이제 좀 알아주셔야죠. 그냥 편하게, 뭐, 우리 오늘 뭐, 그런 것도 없죠. 오늘 다 배우러 오신 분들이시고. 다들 기본적으로 열의는 있으세요. 왜냐면 금요일날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자,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광고. 매스 미디어. 그쵸? 돈이 많이 들어가. 돈이 많이 들어간다. 맞아요? PR은? PR은 돈이 안 들어간다? 좀더 소극적이다. 다만 협소한 지역에 열리는 거고. 다른 것 같은 대중의 자, 그것도 뭐 일리가 있는 얘기고요.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다른 생각. 광고와 PR. 그리고 PR하고 홍보하고는 되게 헷갈려요. 비슷비슷하게. 저도 헷갈려요. 그래서 그냥 PR이랑 홍보랑 같은 개념으로 볼래요, 저는. 예. 홍보와 광고의 차이점이 뭘까요? 여러분들 이 부분만 조금 제대로 아신다라고 하시면, 예, 우리가 광고라고 하면 일단 돈부터 생각이 들어요. 머릿속에. TV 광고다, 아니면 뭐 라디오 광고다, 뭐 어디 광고다라고 하면서 돈부터 생각이 들죠. 광고는 뭐예요? 광고는 내가 누군가를 직접적으로 타겟을 정해가지고 찾아가지고 가서 그 사람한테 알리는 게 아니라 그냥 일대 다수로 TV에서 한번 막 뭐라고 해가지고 CF로 나오게 되면 그게 뭐 애가 됐든 그게 뭐 할머니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그냥 나가는 거예요, TV는. 예를 들어서 그 광고가 효과적일까요, 그러면? 효과적인 매체일까요? 이제는 또 온라인이 워낙에 우리가 TV를 보는 시간보다는 이제 컴퓨터를 대하는 시간이 더 많다 보니까 온라인 쪽으로 또 가고 있긴 한데 그만큼 또 비용도 비용이고 효과가 있을까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하는 걸까요? 그래서 뭐 KT에서 막 훅광고나 뭐 개고생이다 뭐다라고 하는 것들도 그냥 막 때리고 있는 거죠. 네. 여러분들 보세요. 깐난 애기가 누워있는데 TV가 그 쿡광고가 나오고 있어요. 그 대상이 누가 됐든 효율적일까요? 비효율적일까요? 참 비효율적인 거죠. 누군지도 모른 채 광고가 그냥 나가고 있어요. 우리가 시청률 조사한다라고 하는 것도 정말 타당성 있는 내용일까요? 시청률 조사한다. 그래서 막 몇 퍼센트 해가지고 막 시청률을 올렸다라고 하는 것도 어찌 보면은 정확한 조사가 아닌 거예요. 그냥 TV를 채널을 틀어놓고 있고 뭐 주방에서 일을 하던 싱크대에서 뭐 접시를 땄던 간에 그거랑은 사실상 불충분한 자료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광고는 뭐다? 광고는 왜 안 나오니? 바임이다. 나를 사주세요. 그냥 광고하는 거다. 그냥 사주세요. 나는 얼마고요. 나는 몇 퍼센트 할인합니다. 그냥 알리는 거다라고 한다면 선전은 뭘까요? 우리 요즘에 한창 그 지방선거도 있었고 지자체, 그죠? 교육감 선거도 있었고, 그러면서 선거는 believe me, follow me, 나를 따르라. 나를 찍어주세요. 나를 해주세요. 올려주세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알리는 게 선전이고요. 나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입니다. 연설문도 마찬가지. 나를 뽑아주세요. 라고 얘기를 외치고 있고요. 그러면 홍보는요? 홍보는 뭘까요? 이렇게 buy me, believe me, follow me 뭐라고 하면 될까요? 자, know me. 나를 좀 알아달라. 나 여기 있어요. 계속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 거죠. 그러면서 몸부림 치는 게 우리 뭐 인터넷에서는 바이럴 마케팅이라 한다 하면서 막 무조건 튀게끔 하고, 혹시 명가녀라고 해서 그 인터넷에서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동영상 보셨죠? 그것도 어찌 보면은 되게 뭔가 감성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막 명품을 가지고 있는 여자가 갑자기 명품을 갈아버리죠. 신기하기도 하고 의외적이기도 하고 왜 이런 짓을 할까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놀래죠. 결국에 누구 광고였다? 기업의 광고였다. 그죠? 어디 광고였죠? 어디 광고였어요? 여러분들 아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기업에서 광고를 일부러 뿌린 거예요. 그게 원래 해외에서 벤치마킹 됐다고. 해외에서 막 이렇게 애플폰을 가지고서 막 갈아버렸더니 막 먼지가 돼가지고 막 분재로 쌓이더라고요. 그걸 보고서 국내에서 우리 어떤 기업이 그걸 따라한 거야. 벤치마킹 한 거예요. 어디 기업인지 아세요? 웅진 분쇄기, 그 음식물 분쇄기 광고.
해가지고 이제 거기 기업에서 맨 처음에는 우리 제품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바이럴을 한 게 아니라 맨 처음 사람들이 모르게끔 호기심을 갖게끔 했다가 나중에 이렇게 웅진 웅진이었구나, 웅진 기업에서 이렇게 만들었구나라고 하는 거죠. 자, 홍보는 그래서 노미, 나를 어떻게든 알아주십시오. 차별화, 여기서 차별화가 나오는 거죠. 그럼 PR은요? PR과 홍보를 같은 개념으로 보셔도 돼요. 나를 알아달라. 나를 도대체 어떻게 알아달라? 나를 기억해줘. 이거는 뭐 연애와도 관련이 있다면 나를 사랑해주세요. 네, 나를 사랑해주세요. Love me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광고는 1대 다수기 때문에 내가 그냥 내질른다. 내질러도 누가 보든 상관없이 그냥 광고한다. 돈지랄한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PR, 홍보라고 하는 건 love me. 나를 제발 사랑해주세요. 나 유혹하는 거죠. 여자가 남자를 유혹하듯이. 그래서 마케팅 카사노바라고 하는 책도 있잖아요. 그만큼 고객이라고 하는 건 여리고, 그러면서 똑똑하고, 그러면서 구매에 대한 포인트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선에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도 이미 각인된 지식인 건데 그 선에서 막 이렇게 선택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웬만해서는 안 먹혀요. 안 먹히다 보니까 제발 유혹하는 거죠. 이제는 유혹하는 그러니까 전단지로 해가지고 뭐 세일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젠 유혹해야지만 소비자들이 넘어온다고요. 어떻게 유혹하시려는지 유혹하는 수단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네, 이 부분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제품의 홍수의 시대죠. 단 1%의 제품이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1%의 제품도 어디다?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이 아니라 거의 브랜드, 우리 삼성전자나 LG전자나 왜 브랜드가 사람들한테 선택을 받을까요? 왜 혹시 전자제품 살 때는 어디로 가시죠? 이마트로 가. 왜? 이 CM송이 왜 맨날 이렇게 CM송 바꾸지도 않고, 이마트로 가요. 이걸 계속 쓰고 있는지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각인의 효과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쇠뇌를 시킨 거죠. 일단 뭐가 됐든 간에.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가전제품 살 땐 하이마트로 가야 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네, 웃기게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가전제품 살 땐 어떤 브랜드를 먼저 보시나요? 가장 먼저 보는 브랜드. 여러분들 중에 머릿속에서 가장 이 제품을 믿을만한 브랜드 어디가 있을까요? 삼성전자, 뭐 LG전자, 대우.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업체들도 그렇고 많은 중소기업에서도 그렇고 브랜딩을 하려고 하는 게 브랜드 효과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냥 브랜드만 딱 보여줘도 사람들이 막 영성적으로 나 이 제품 사야 돼. 이게 좋지 하면서 이 영성을 품고 있는 거예요, 막.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간에 사람들한테 이 브랜드를 각인시키려고 하는 거고요, 사람들이. 기업에서도. 그래서 필요하다. 이 마케팅이라고 하는 건 필수 불가결하게 내 제품이 새로 나왔는데 어떻게 알릴 거냐고요, 도대체. 이제 그런 부분에서 브랜딩이든 마케팅이든 스토리텔링이든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소비자가 선택을 안 하죠. 자, 외면하는 홍보. 자, 당신이 혼자 열심히 준비한 것. 이거는 어떤 세상 물정을 모르고 틀 안에 갇혀가지고 나 혼자 생각을 해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다라고 해서 진행을 해봤더니 결국엔 남들이 다 한 거더라. 효과도 없더라. 우리 항상 전단지 해가지고 홍보한다라고 하는데 막 전단지 막 오색 빛깔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그래야만 뭐 화려한 거. 언제부터 전단지 틀이 있었느냐고요. 전단이라고 해서도 우리가 뭐 독특하게 만들어내면 전단지의 규격 사이즈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단지를 만들어야지 포스터처럼 만들어야지 규격 사이즈가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쓰다 보니까 그게 규격화된 거예요. 규격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인 거죠. 그래서 전단지도 딱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막 문어발로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 공룡 모양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건 여러분들 나름인 거예요. 전단지를 전단지처럼 만드는 게 아니라 고객들한테 선택을 받을 수 있으려면 어떤 전단지를 만들어야 되느냐고요. 그게 포인트인 거죠. 사람들은 이미 전단지 홍보를 합니다라고 했을 때 전단지처럼 만들려고 노력을 하죠. 그게 벌써 그 제안의 틀에 갇혀져 있는 거예요. 그 틀도 여러분들 깨셔야 돼요, 오늘은. 그래서 그런 거. 두 번째로 당신만 처음 본 것. 제가 그 라이팅 컨설팅을 해요. 사업 컨설팅을 많이 하죠. 그러면서 하루에 한 두세 분 정도가 이제 평균적으로 오셔가지고 이 사업 아이템 진짜 좋다라고 하면서 사업 아이템을 내가 사업화할 수 있도록 문서로 풀어다오 혹은 컨설팅을 해다오 라고 하면서 저한테 요청이 들어옵니다. 저는 그래서 많은 사업 아이템들을 알아요. 또 들어봤어요. 그리고 항상 시기 때면
연초에는 뭐가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어요? 연초에 막 그린 마케팅이다라고 하면서 막 친환경 업체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왔어요. 한살림도 약간 친환경 유기농 쪽이기 때문에 그런 거랑 관련이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중반 되니까 막 1인 창업이다 뭐다라고 하면서 막 1인 창업에 대한 막 열기가 막 들어왔어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사업 아이템을 되게 많이 들었다라는 거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문외한으로 이거 사업 아이템 좋은 것 같습니다. 저한테 찾아오면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건데 너만 모르고 있니? 라고 얘기는 할 수 없지만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 조사라고 하는 거, 이 현상을 정확히 분석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도 필요해요. 꼭 필요하죠. 나만 모르고 있기 때문에. 나만 모르는 건 사람들이 모르는 게 아니라 나만 바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세 번째로 내가 될 것이라고 믿는 것도 여러분들이 그냥 믿는 것이지 정확한 상황 분석이 필요하고요. 필 꽂히는 홍보란 무엇이냐라고 해서 봤을 때 안녕하세요. 네, 편하신데 저쪽 앉으셔도 되고요. 필 꽂히는 홍보란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이 이거 정말 좋다라고 하는 감탄사가 아니라 상대방이 봤을 때에 대한 감탄사가 나와야지, 절로 나와야지. 이거 괜찮은데? 이거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감흥이 일어나야지만 그게 정말 남들한테도 먹히고 나한테도 먹히는 효과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거는 뭐 되게 모호한 내용이긴 하겠지만 이건 사실이에요. 내가 정말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 거라고 해서 내 심장이 막 뛰느냐. 그러면서 뭔가 될 것 같은 뭔가 자부심과 뭐 호기심과 열정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다 있는 것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뭔가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그 마음 자체에서 정말 진정성으로 우러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내 마음을 울리는 그것. 내가 일단은 정말 빠져들어야지 남도 빠져들 수 있게끔 할 수 있듯이요. 네 번째로는 내 가족에게도 혹은 이런 분들이 계시죠. 삼성전자에서 일하시는 분들 보면 제가 이제 대행사로 일을 했다 보니까 영업자들을 많이 알고 이제 많이 이렇게 겪어보는데 그분들은 항상 이래요. 내가 삼성 제품을 지금 삼성전자에 다니지만 삼성 제품을 우리 가족들한테 권하고 싶진 않대요. 네.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비용도 뻔히 알잖아요. 비싸기도 하고 그냥 그런 거죠. 라고 하면서 막 남들한테는 절대 소개시켜주고 싶지가 않대요. 그런 거 제품을 가지고서 마케팅을 하고 있으니 누가 사겠느냐고요. 누가. 자기조차도 자부심이 없고 자기 가족들한테도 소개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남들한테 그냥 과장으로? 아니 속여서? 아무리 마케터는 새빨간 거짓말쟁이다라고 하는 말도 있긴 하지만 너무 자기와도 동떨어진 내용을 가지고서 속일 수는 없는 거죠. 자기도 어느 정도 인정한 범위에서 사람들한테 어필을 하고 내가 정말 느껴봤더니 남들한테도 정말 권해주고 싶더라. 이런 마인드로서 홍보를 하셔야지만 진정성이 나오는 거죠. 이 부분 중요하고요. 그래서 소비자를 유혹하는 홍보의 기술 5가지를 알아보자면 첫 번째, 물건을 팔지 말고 가치를 팔아라 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여러분들 가치를 파는 건 눈에 안 보이는 거죠. 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보면 요즘에 한창 그 고소영하고 막 장동건 막 결혼해가지고 막 신혼부부 해가지고 신혼여행 갔다 오는 그 출국장에서 막 신발서부터 옷서부터 그 사람이 입었던 뭐라고 하니까 막 불티나게 팔리는 거 보셨죠? 그리고 뭐 우리 소녀시대에 아주 열광적으로 팬들이 많은데 남성 팬들은 열광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소녀시대에서 티파니가 입었던 그 후드티가 있어요. 그 후드티가 경매에서 얼마에 낙찰됐는지 아십니까? 아세요? 1,500만 원에 낙찰됐대요. 도대체 여러분들 그냥 시장에서 살 수 있는 후드티인데도 불구하고 이것과 이것의 차이점은 뭐냐고요. 여러분들도 그걸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스토리텔러다. 이게 바로 스토리텔링 마케팅의 진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뻔히 같은 제품들, 여기 혹시 여러분들 스토리가 있나요? 스토리가 있나요?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거 말고 사람들이 익히 알고 있는 스토리 있나요? 없기 때문에 얘는 가격 경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냥 제품이 새로 나왔어요. 나왔는데 사람들이 모르는데 이 제품과 비슷한 제품들이 디자인도 예쁘고 가격도 저렴하고 아니면 기능적으로도 다 낮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사겠느냐고요. 안 사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거, 가치를 파는 거예요. 가치를.
그래서 차별화할 수 있는 게 가치를 팔아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꽃보다 남자에서도 봤을 때 구혜선이 그때 막 별 모양의 달 모양의 그 목걸이 사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구준표가 이건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어요? 그 다음날 막 세상에 막 널리 퍼져가지고 구혜선 목걸이 없는 게 아니었죠. 그러면서 막 열광했었죠. 그것도 PPL 마케팅의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뭘 좋아하느냐고요. 단순하게 이 제품 기능이 좋아서 성능이 좋아서 가격대가 저렴해서 가격대로 여러분들 쇼부 본다라고 하면 이미 시장에서 꺾인 거예요. 가격대로는 쇼부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제품의 퀄리티를 떨어뜨리는 짓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래서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송파라고 하는 여성 인력 개발에서도 문화라고 하는 과정을 배우는데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슈예요, 이슈. 한때 이슈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도 저도 안 먹히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가치를 파는데 이게 지금 대세다라고 하면서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있죠. 두 번째, 강요하지 말고 유혹하세요. 강요하는 수단이 무슨 미디어에다가 무구장창 때리는 광고며 뭐 전단이며 신문 삽지며 뭐 아니면 뭐 명함으로 해가지고 명함 크기로 해가지고 막 차에다가 막 붙이고 다니죠. 뭐 1대1 뭐 여성 대화 뭐 이런 거 이런 것들 너무 남잡하고 우리가 원치 않는 거예요. 근데 막 마구잡이로 막 꽂아놓고 강제적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짜증이 나는 거죠. 이제 사람들이 짜증이 나게끔 광고 홍보하시다 보면 이미지까지 나빠져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이 그런 부분이다. 감성이다. 감성을 자극하는 것이다.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게 이제 스토리로. 단순하게 이건 뭐라고 하는 것보다 고소영과 장동건이 신혼여행 갔을 때 뭐 신었던 운동화 이것도 다 스토리인 거죠. 어떻게 비범한 스토리를 담느냐에 따라서 그 스토리로 사람들이 그 가치를 평가하고 그 가치가 어마어마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도자기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그냥 둘 다 똑같은 백색 도자기예요. 근데 하나는 요강이고요. 하나는 국가 보물이에요. 네. 이거 그냥 애기들이 봤을 때 보면 이건 다 같은 도자기죠. 도자기인데 사람들은 봤을 때 얘는 3억짜리, 30억짜리, 얘는 2천원짜리. 이거에 대한 분류가 뭐냐고요. 그 안에 담긴 스토리겠죠. 얘가 국가급 보물이고요. 얘는 그냥 화장실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요강입니다. 누가 그 평가를 하느냐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마케팅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틀려지겠죠. 그런 부분이라고 하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상품을 홍보하지 말고 나를 파세요. 네. 나를 제대로 어필할 수 있어야 사람들은 그래요. 자기소개 한번 해보세요. 저 소개할 게 없는데요.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아서. 네. 그러면 일단 스토리텔러로서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평탄하게 살아도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이 다 쇼입니다. 쇼고 스토리예요. 그 스토리를 어떻게 해야만 정말 사람들이 재밌다. 일상적인 스토리를 재밌게 말하시는 분이 있으시죠. 그런 분들이 그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같은 소재를 두고서도 다른 관점으로 보면서 재밌게 구술해 주실 수 있는 사람들이 스토리텔러, 즉 마케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번째로, 놀래키지 말고 호기심을 불러일으키세요. 어떤 광고 보면 갑자기 막 스무스하게 산중턱까지 해가지고 차가 쭉 내려옵니다. 쭉 내려오는데 갑자기 막 괴물이 웡 나타나가지고 사람을 놀래켜요. 이런 광고도 있어요, 여러분들. 네. 그 광고 보면 어떤지 아세요? 막 짜증이 나요. 네. 그런 광고도 있다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람들한테 어필이 되느냐? 오히려 싫은 느낌, 막 짜증나는 느낌. 그러면서 그 브랜드 막 나타나면 막 죽여버리고 싶어. 이제 그런 느낌이 반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광고는 하지 말아라. 나라면 정말 사겠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항상 가져라.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우리 요 아기 많이 보셨죠? 네, 누구예요? 아기와 나에서도 한창 주가를 달리고 있었고 문메이슨이라고 해서 아시죠? 애기 유명하죠? 이 애기가 막 미소 천사예요. 이 애기도 나름대로 전략을 꾸미고 있죠. 네. 이 애기도 지금 계속 거의 한 달에 한 30억 가까이 번다라고 하는데 되게 고수익을 벌고 있죠. 그 부모들은 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부모 중에 그 엄마는 매니저고요. 그러면서 또 뭘 했죠?
그러면서 새로운 제품을 내놨죠. 무슨 제품을 내놨을까요? 이게 경쟁력이다 보니까, 예, 그러면서, 예, 묵메이슨, 묵메이든, 묵메이빈, 아세요? 예, 애기들 삼형제가 이게 주르륵. 그래가지고, 다 똑같아 보이죠? 다 비슷한 얘기인 것 같죠? 형제예요, 형제. 그러면서 이제 1타 쌍피로 하겠다. 라고 하면서 이제 막, 하고 있는 거죠. 이 묵메이스는 자기가 이쁜 걸 아는지, 그 TV에 나오는 거 많이 보셨죠? 보면은 이제 막 과자를 어른이 갖고 있으면 막 애처로운 눈빛을 막 이러면서 막 하면서 과자를 달라. 그러면 안 줄 수가 없어요. 그 아이도 나름대로, 예, 그 과자를 얻기 위한 전략을 펼친 거죠. 애가 막 대바라졌다 이런 건 아닌데, 예, 그런 거죠. 여러분들, 이것도 하나의 전략인가요? 여러분들? 예. 이 아이가 그냥 한국 아이인가요? 호녀라예요, 호녀라. 만약에 우리 김희선 같은 경우에도 정말 훈남이랑 결혼했죠. 근데 예, 딸을 보세요. 우리 한국에는 그래요. 예, 원래 고유의 얼굴형이 있는 거죠. 예. 근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눈동자가 크고 또릿또릿한 애가 낳을 수 있을까 봤더니 이런 혼혈 아이더라고요. 요즘에 혼혈에 대해서 다국민족 해가지고 요즘에는 아무렇지 않아요. 옛날에는 인순이 나왔을 때 혼혈하다라고 하면서 막 논란 많았죠. 그러면서 막 정유진 씨도 마찬가지 막 그랬는데 이제는 인식 자체가 틀려졌고요. 워낙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막 해가지고 이제 완전 주가를 올리고 있는 거죠. 이 아이들이. 그러면서 상품화가 되었고, 상품화가 그냥 된 게 아니라, 정말 어른들을 놀라게끔 하는 그런 예쁜 미소와 전략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상품화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아이도 어찌 보면 사람들한테 과자 주세요. 과자 내놔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눈빛으로 호소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그 눈빛에 빠져들다 보니까 그 감성, 그러면서 아이한테 안 줄 수 없는 그 마음, 그게 바로 감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저는 이렇게 빗대어서 비유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사람의 마음을 울릴 수 있고 사람의 마음을 동요시킬 수 있는 부분이 단순하게 과장 광고나 허위 광고나 사세요 막 강제적으로 하게 되면 사람들이 사겠느냐고요. 안 산다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감성적으로 사람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감성이라고 한다면 이런 키워드들이 나오죠. 유머, 체험, 기발한, 또 뭐가 있을까? 감동, 또 뭐가 있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이 제품에 대해서 뭔가 관심이 가야 돼. 관심이 갈 수 있는 건 호기심, 그죠? 호기심이죠. 이거를 대표적으로 키워드로 하나로 합산시킬 수 있는 건 바로 감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감성. 근데 감성을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어필할 수 있겠느냐?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주 관점 포인트고요. 일단은 이 감성에 대한 사례를 바로 보기 전에 트렌드라고 하는 부분을, 트렌드 키워드 3개, 3 부분을, 원래는 5가지였거든요. 5가지를 다 막 쓸데없이 얘기하다 보면 여러분들 하나도 기억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3개를 줄였고요. 3개 중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 스토리텔링 중요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시대를 앞서가는 홍보 트렌드 키워드, 여러분들 온라인에서 많이 검색해 보셨나요? 알아보셨나요? 네. 뭐가 있을까요? 요즘에 막 트렌드다. 이거 하면은 막 대박이래. 딱 잡히는 거 있죠. 우리 막 한창 뭐 핸드폰에도 아이폰 열풍 불어가지고, 그래서 핸드폰이 그냥 단순하게 엔터테인먼트 기능만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업무용으로도 쓰이고, 이게 애들한테도 좋고, 어른들한테도 좋고, 할머니들, 할아버지한테도 이렇게 좋네. 네. 스마트폰, 그러면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기능으로 완전 압도를 해버렸죠. 앞으로는 이제 스마트폰의 시대가 온다.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대한 뭐 홍보 마케팅이다 이런 거 좀 알고 싶으면 제가 전 시간에 진행을 했죠. 그걸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로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하는 SNS, 우리 소셜 마케팅이다 얘기 많이 하는데, 소셜,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비미디어. 이게 바로 이제 모바일이 포함이 되는 거고요. 세 번째로 스토리텔링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어찌 보면 이것과 이것은 홍보 툴이나 마찬가지고요. 이거를 가지고서 스토리텔링화 해야지만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첫 번째를 좀 보자면
이거는 이제 제가 기존 교환에서 충분히 기존 교환으로도 여러분들께 설명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소셜 네트워킹, 소셜 마케팅 중에 가장 핵심 대표적으로 이렇게 꼽히는 게 트렌드 키워드로 꼽히는 게 뭐가 있죠? 트위터. 여러분들 트위터 가지고 계세요? 트위터 하시고 계세요? 사실상 팔로워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어마어마한 게 이번에 우리 선거할 때 어땠어요? 선거할 때 아시나요? 트위터의 위력. 어땠냐면 원래 젊은 애들은 투표 잘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냥 이때는 투표하는 날이 아니라 쉬는 날이죠. 공표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의 이 선거율이 떨어졌어요. 근데 이 트위터 팔로워가 그러니까 모바일 원래는 SMS로 선거하세요 하면 스팸이지만 팔로워가 나를 따르는 팔로워 혹은 내가 등록한 팔로워가 선거 이번에 당신의 힘이 필요합니다. 이번이 당신의 힘을 보여줄 적기의 기회입니다. 제발 한 표를 선사하세요. 라고 하면서 이 팔로워로 계속 실시간을 보냈더니 사람들이 내 힘이 필요하대. 내 도움이 필요하대. 라고 하면서 선거를 참여하게 되는 거죠. 안 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그 위력이 대단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해진 거죠. 그래서 트위터의 위력이 굉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업에서도 트위터를 활성화시키고 있고요. 아직 이게 막 대중화된 사례가 아니다 보니까 성공 사례가 많이 없어요. 여러분들 트위터로 성공한 사례들 아시나요? 아시는 거 있나요? 가장 유명한 사례로 배달업체도 있고 돼지고기 해가지고 파는 도토리 속에 참나무라고 해가지고 그 이제 업체가 실시간으로 그러면서 주문을 받고 이벤트를 하고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막 홍보를 했더니 온라인에서 오프라인도 아니고 온라인에서 하루 벌어들이는 수익이 한 300, 400만 원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공짜 이벤트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수익이 그렇게 남는다고 해요. 그것도 순수익 매출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트위터를 잘만 활용하시면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 우리 트위터라고 하면 뭐의 마력이다? 140자의 마력이다라고 하면서 140자를 이렇게 써가지고 쭉 올릴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댓글만 해가지고 쭉 올리는 게 아니라 실시간 동영상 방송까지 재생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아직 그게 실용화되지 않은 버벅버벅 버터링이 나가가지고 이제 그런 단계인데 이게 이제 상용화되고 실행이 된다라고 하면 앞으로의 기회는 더 어마어마해지겠고 기업에서도 이걸 가지고 이게 트렌드이기 때문에 성공 사례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사람들이 안 하기 때문에 안 한다가 아니라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기회인 거예요. 어찌 보면 트위터도 지금 트렌드 시점에서 조금 내려왔죠. 사람들이 너무 이제 조금씩 하려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트위터는요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블로그 그리고 카페 이런 것들도 어찌 보면은 인력 베이스의 싸움인 거고 그만큼 장기간에서 내가 버틸 수 있느냐에 대한 싸움인 거지 가지고만 있다면 여러분들한테도 큰 경쟁력이에요. 옛날에는 오프라인에서 막 전단지 한번 돌리면 효과가 있었지라고 하지만 이제는 거의 큰 코끼리, 개미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죠. 거대 기업 혹은 1인 기업 거의 중간 기업은 이제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살아남는 기업도 힘들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고정비를 줄여가면서 소수의 인원으로 알차게 기업을 꾸릴 수 있는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게 나에 대한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 기업도 기업이겠지만 나를 홍보하게 된다면 나를 홍보하고 나의 블로그를 지속적으로 잘 관리하면서 꾸준하게 여러분들 관리를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자체로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파워가 있는데 일단 네트워크에 대한 사람들이 나를 따라 아니면 카페를 내가 만들었는데 거기에다가 막 몇 가지 정보를 올렸더니 사람들이 막 가입을 하네. 그 네트워크에 대한 힘이 생기면 다른 기업들도 나를 무시 못해요. 나 자체로 전문가가 될 수가 있고 나 자체로 그렇게 아우라가 쳐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1인 미디어로 블로그 관리나 카페를 한다라고 하는 건 지금 시작하는 사람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좀 늦은 감이 있지만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카페보다도 블로그가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막 이게 조금씩 온라인 홍보하시는 고수분들 얘기 들어보면 카페 쪽은 이제 끝났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블로그가 중요하다. 블로그 관리 잘해라. 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중요하고요. 모바일 쪽에서는 우리 모바일을 혹시 스마트폰 가지고 계신 분, 아이폰 가지고 계신 분, 네. 어떻게 쓰시나요? 어플리케이션 많이 다운받으세요?
그러죠. 막, 유용한 거 많죠. 앱스토어 들어가면은 뭐 거의 몇만 개, 그거보다 한 600만 개? 막 거의 육박하다라고 하죠. 삼성전자에서 바다라고 하는, 나름대로 이렇게 사이트를 구축해가지고 애플리케이션을 계속 개발하고 있지만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거긴 기술 개발자들이 만들지만 여기는 일반 대다수가 다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따라잡을 수가 없죠. 아이디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금 많은 수강생분들 중에서도 저한테 모바일 쪽으로 어떻게 홍보해야 되느냐, 그리고 모바일과 연계시켜서 어떻게 사업화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컨설팅 문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분명히 여러분들 사업과 연동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는 옛날에는 막 컴퓨터 들고 막 PDA가 한마디로 우리 스마트폰 기능을 우리가 대신 다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냥 단순하게 내가 즐길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 기능이 아니라 이건 업무용 폰이기도 하고 내 삶의 일상 일부기도 하고, 그러면서 ABS라고 하면서 내가 있는 위치에 대해서 딱 고정을 해주면서 내 있는 위치가 사람들한테 공유가 되다 보니까 여기 근처에는 내가 있는 이 위치에서 이 근처에는 가까운 저렴한 주유소가 어디냐 딱딱딱딱 잡힌 증강현실이라고 아시죠? 네, 잡히고 그러면서 가까운 커피숍이 어디에 있느냐 내 위치에서 그리고 내가 찾고 싶은 회사의 위치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뚝뚝뚝뚝 뜬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하나의 어플리케이션 수단이고요. 두 번째로 SNS, 트위터 기능도 모바일에서 연동이 되죠. 네, 그래서 애들이 실시간으로 모바일을 통해서 댓글을 올리고 뭐하고 하면서 계속 박중훈 씨가 이 트위터 관리를 참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막 이렇게 라디오 이렇게 막 VJ 이렇게 하는 것처럼 트위터에서 막 실시간 댓글 올려가지고 사람들한테 팔로워가 되게 많다라고 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사회 보시고 뭐 의견 물어보시고 자기의 새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미 활성화된 사람들은, 이미 팔로워가 많은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업에서 왜 그러냐면 카페 10,000명 회원이 있어. 일반적으로 그냥 광고하는 것보다 우리 네이버에서 광고 때리면 그 네이버 그 가장 중간 면에 보면 배너 광고 뜨잖아요. 그거 얼마예요? 그거 한 3억 정도 한대 하루에. 아세요? 그리고 옆에 들어가 있는 것도 한 3천만 원, 4천만 원 하루에 그렇게 들어간다고 하는데 거기서 그냥 때리는 것보다 사람들 이때 다섯을 때리는 것보다 그 카페를 가지고 있는 운영자한테 니네 메일 한 번만 보내줘라고 하면 그 카페 회원들은 운영자를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카페에 등록하고 그 사람의 정보를 얻는 거예요. 근데 운영자가 이 제품 좋습니다라고 한번 홍보를 해버리면 그 효과가 어마어마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카페 관리를 해서 고수익을 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만큼 힘이 있다. 관리를 잘 하시면. 관리를 잘 하셔야만, 그죠? RFID는 우리 전자태그, 그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 스마트폰으로도 현금 결제처럼, 원래 없었던 건 아니지만 지갑이나 신용카드나 이런 거 다 필요 없대요. 앞으로는 모바일 하나만으로도. 핸드폰을 잊어먹어도 문제가 없대요. 위치 기반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런 시대가 이제 다가오고 있죠. 예, 저는 이 위치 기반이다 이런 거 다 외국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저는 이미 트렌드를 다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있었죠. 근데 사람들은 늦깎이 알아가지고 이게 새로운 건가 보다. 해외에선 다 이미 증강현실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다 반영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좀 늦은 거죠. 그리고 KT 쪽에서 막은 거죠. 왜 막았어요? 부가 서비스라고 하면서 막 돈 뜯어냈죠. 그러다 보니까 수익이 됐던 게 얘네들은 다 공짜로 제공을 하니까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이미 사람들이 알아버리면 얘네 폰을 쓰겠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막고 있다가 소비자들도 영리하기 때문에 해외에 안 건너가는 사람들이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얼리 어댑터들이 알고 있다가 이게 퍼져버린 거죠. 이제 터져버린 거죠. 어째서 계속 막고 막다가 이제는 막을 수가 없게 된 거죠. 뭐 그런 거. 컨텐츠라고 한다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가지고 고등학생이 막 주유소 이렇게 개발해가지고 대박 돈을 번 사례들도 있고요. 그러면서 막 속속들이 나타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왜 가능하냐? 아이폰이라고 하는 앱스토어에서는 몇 대 몇의 비율이죠? 7대 3의 비율인가요? 7이 정말 개발자가 먹는 거고 3이 앱스토어가 먹는 거다 보니까 이건 쏠쏠하거든요. 네. 한번 대박을 터뜨리면 이거는 우리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가 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공한 기업이 컴투스, 박윤주 씨라고 해서 대표이사가 있는데 되게 젊어요. 32살인가? 6살인가 그런데 완전히 떠가지고 원래 컴투스라고 하는 게 모바일 게임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모바일로서 그냥 국내에서 이렇게 조그만 업체로 있다가 해외 어플리케이션 하나 개발 잘해가지고 마구마구 야구 막 이렇게 하는 거 거기서 개발 잘해가지고 대박 벌어가지고 지금 해외로 계속 진출하고 있죠. 뭐 그런 사례들도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증강현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이제 SNS, 소셜 마케팅. 두 번째로는 유비미디어, 모바일. 세 번째로는 스토리텔링. 이 키워드를 좀 정확히 기억해 주시면 좋은데 왜 스토리텔링을 해야 되느냐? 기업은 보통 보면 삼성전자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지를 떠올리시면 삼성전자는 어떤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들? 차갑다. 아니, 캐치프라이즈가 딱 보면은 캐치프라이즈를 알기 전에 그냥 전자제품이라고 하면 우리가 전자제품은 철제 소재이기 때문에 차갑다. 아니면은 그냥 제품이다. 무생명체 이런 느낌이 들 텐데 삼성전자에서 어마어마한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의 인식이 어때요? 어떤 느낌? 어떤 이미지? 또 하나의 가족입니다. 너랑 나랑 가족이래. 그러면서 막 터울을 없애고 있는 거죠. 왜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사람들이 인식하기로도 전자제품인데 차가운 이미지, 이런 이미지면 사람들이 구매를 안 하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최대한 접근성이 좋고 감성적으로 다가가면서 너의 또 다른 우리의 가족이기 때문에 나를 하나의 가족처럼 느껴달라. 가족이라고 하면 사업을 하더라도 가족끼리 하고 싶지 다른 사람이랑 하고 싶지 않잖아요. 뭔가 이렇게 물려주더라도 다른 제 2인자한테 물려주는 게 아니라 자기 딸한테 물려준다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가족의식을 느끼게끔 하면서 우리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끔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은 보통 정체성을 갖고 있는데 고객들은 이미지로 기억한다. 그래서 기업과 고객의 어떤 그 이미지의 갭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스토리텔링을 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거의 한 사례를 볼게요. 자, 뭐죠? 통나무죠. 여러분들, 이 통나무에 어떤 스토리가 있나요? 통나무에 스토리가 있나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없어요? 네. 자, 아시나요? 네, 피노키오. 네. 제퍼슨 할아버지가 피노키오를 만들었죠. 이거를 보고 우리가 생산자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제품을 생산하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이 제퍼슨 할아버지가 뭐죠? 생산자. 이거는 그냥 상품, 모각 인형인 거죠. 근데 피노키오, 이 스토리에서 이렇게 끝나버리면, 그냥 제퍼슨 할아버지가 피노키오를 만들었습니다. 땡. 이래버리면 이게 스토리가 되고 사람들한테 전파가 될까요? 아니죠. 네. 여기에다가 우리가 스토리를 기억하게끔 생명력을 이 피노키오에 넣어준 건 제퍼슨 할아버지예요? 아니면 누구예요? 제퍼슨 할아버지? 누굴까요?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누구예요? 요정이죠, 요정. 네, 예쁜 요정. 그래서 되게 예쁘게 나와요. 이 요정이 피노키오한테 생명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그때부터 스토리는 시작이 되는 거고요. 사람들이 기억할 만한 스토리가 쭉 전개가 되는 거죠. 자, 한번 동영상 함께 볼게요. 잠시만요. 네. 네. 자, 우리 피노키오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가장 먼저 떠오르는 코가 길어진다, 거짓말한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 기업에서 얘기하는 퍼스널리티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 목각인형이 어떤 스토리가 있으면서 사람들이 기억하는 게 이 코가 길어진다, 거짓말을 한다. 그 특징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아까 삼성전자가 또 하나의 가족 이러면서 뭔가 공감대를 형성했다라고 하지만 SK는 어때요? 느낌이 딱 오는 느낌이 여러분들의 느낌이 어때요? 차가운가요? 따뜻한가요? 예전에 그 나비 모양이 원래 아니었죠. 그렇다가 이제 나비 모양으로 바뀌면서 약간 이미지도 유화되었고, 우리 한화라고 하면 어때요? 한화. 부정이 생각나시지 않나요? 예, 왜곡된 부정. 그죠? 그런 느낌. 대우는 어떤 느낌? 오리발 느낌도 있고요. 그죠? 그래서 뭐 해외 너무, 글로벌적으로 왔다 갔다 한다. 그리고 또 우리 기업 브랜드라고 하면 그 브랜드를 쭉 나열해 보고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그게 바로 퍼스널리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퍼스널리티를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인식시키기 위해서 스토리텔링을 하는 거고요. 스토리텔링의 가장 중요한 건 그냥 무슨 이야기든 다 될 것이다가 아니라 사람들한테 먹히고 스토리가 돼야 그러니까 스토리로서의 가치가 있는 내용이어야죠. 사람들은 보통 너 밥 먹었니? 나 오늘 아침에 뭐 했어. 이런 내용이 사람들한테 입소문이 퍼져나갈까요? 안 그렇습니다. 뭔가 비범하고 들어보지 못하고 독특하고 특이하고 뭔가 새로운 거, 그죠? 사람들은 그런 스토리를 원해요. 그래서 기업들도 나름대로 이제 스토리텔링 한다라고 하면서 플롯을 잡는데, 이거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상 플롯을 잡더라도 그냥 대충 스토리를 만들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좀 구조화해서 프로세스화해서 이제 스토리를 만드는 거죠. 자, 보면 갈등과 시간선상의 구조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가장 많이 기억하는 스토리가 뭐가 있죠?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캔디 스토리를 우리가 너무 좋아해요. 너무 공감하는 거죠. 사람들은 갑자기 우리 요즘에 막 반전 드라마다, 막장 드라마다라고 하면서 막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원래 그 스토리 구조 자체를 익히 알고 있지만 뻔한 스토리지만 우리는 그런 스토리를 더 좋아한다고요. 예를 들어서 캔디가 힘들고 굉장히 불우한 삶을 살았다가 잘 되는가 싶더니 갑자기 죽어버렸네?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할까요? 아닙니다. 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같이 공감을 하게 되고 거기서 극복해내서 사람들은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즐겁다. 우리 지붕 뚫고 하이킥 보셨죠? 거기서 황정음이랑 누구 죽었나요? 그죠? 누가 죽었죠? 그러면서 막 시청자 게시판에 막 올라온 거 보면 살려라, 죽여라, 살려라 난리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익히 알지만 해피엔딩으로 끝나길 바래요. 눈에 안 띄고 모르는 것들은 피하려고 하죠. 우리 김연아, 피겨스케이트의 여왕 김연아 우리 피겨스케이트 한 바퀴 확 돌 때 우리 어머님들 보면 나한테 결과만 얘기해줘. 나 무서워서 못 보겠다. 야, 심장 떨려서 못 보겠다. 라고 저도 그랬어요. 안 보고 결과만 봤어. 근데 어차피 이길 거니까 난 이길 거야 생각을 하니까 이기더라고요. 못 보겠어요. 사람들은 모르면, 너무 눈에 안 보이면 피하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스토리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익히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항상 스토리 플롯을 보면 누가 나오죠? 주인공이 먼저 나오죠. 주인공이 있어야지 뭔가 스토리가 전개가 되겠죠? 이런 구조로 흘러가는데, 자, 발단에서는 주인공이 뭔가 이렇게 목표를 잡습니다. 공주를 구출해내겠다. 아니면 우리 스토리 보면은, 나는 부자가 돼야지. 나는 신데렐라 같은 경우에는 왕자님과 결혼해야지. 이러면서 뭔가 목표가 잡히면서 뭔가 극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큰 목표가 잡히잖아요. 그러면서 목표가 잡히고 뭐가 나오나요? 그 다음에 장애물, 그죠? 악당이 나와요. 악당이, 그죠?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건너고 악당이 나오고, 악당이 있는데 굉장히 얘를 괴롭히죠. 그러면서 또 누가 나오죠? 조력자가 나오죠. 좀 도와주는 사람들. 그러면서 이 끝마무리 거의 절정에서 들똥말똥 할 것 같아. 근데 여기서 선은 항상 이긴다고.
누가 나오죠? 예. 그래서 여기에 이제 수혜자가 나오고 그러면서 해피엔딩으로 이제 끝난다. 절정이 더 높으면 높을수록 갭이 더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사람들은 더 쾌감을 많이 느끼고 그러면서 힘들면 힘들수록 그러면서 뭔가 극복하는 게 갭이 컸을 때 사람들은 더 카타르시스를 느낀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최근에 끝났던 우리 뭐죠? 그 덕혜공주? 뭐죠? 선덕여왕. 예, 선덕여왕 같은 경우에도 미실이가 계속 괴롭히잖아요. 그러면서 막 죽을 똥살똥 이러다가 미실이가 힘이 약해졌죠. 그러니까 미실이가 계속 괴롭히는 그 찰나에 막 시청률이 엄청나게 오르다가 미실이가 이제 힘이 쇠해졌으니까 그때부터 시청률이 줄어들었죠. 사람들은 그렇다고요. 사람들은 절정이 더 크면 클수록 위기가 더 크면 클수록 더 관심을 가게 되고 더 하면서 막 뭔가 극복해 이러면서 막 사람들한테 막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관심을 갖게 되지만 결국에 이제 끝나는 스토리도 갑자기 덕혜공주가 헷갈리죠. 예, 죽나요? 죽지 않고 해피엔딩으로 끝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기에서 아무리 힘들고 뭐하고 하더라도 공감을 했다가 그 힘든 과정을 극복해내면서 동지를 하면서 좋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니까 그 구조가 재밌다, 기억할 만하다라고 하는 거죠. 요즘에는 근데 막 막장 드라마라고 해가지고 막 바람 피면서 뭐 결국에 해피엔딩으로 끝나가지고 뭐 또 이렇게 사람들이 카타르시스를 풀어주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해피엔딩으로 끝나야지만 뭔가 통쾌하게 풀렸다라고 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좋아한다. 우리가 스토리를 짜더라도 발단, 전개, 돌이킬 수 없는 지점 걷고요. 위기, 나쁜 놈 만나고요. 나쁜 놈이 꼭 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서도 있는 거죠. 내 목표를 잡았는데 천사가 야 이거는 꼭 해야 돼. 너가 꼭 너만이 해야 될 일이야 라고 하지만 한편에서는 악마가 이건 너가 할 일이 아니야. 하지마 하면서 이렇게 나타나는 양상 구조도 있는 거죠. 악당 그러면서 위기, 절정, 결말. 예, 이렇게 해가지고 뭐 수혜를 입는 게 뭐 돈을 받든 해피엔딩 뭐 왕자랑 결혼하든 행복으로 끝나든 뭐가 됐든 이런 플롯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구조고 스토리텔링을 하더라도 이런 구조로 짠다. 예를 들어서 우리 말보로 사례 아시나요? 말보로? 네. 말보로에도 브랜드에도 이야기가 스토리가 있어요. 사람들이 기억하는 스토리. 말보로의 어원 해가지고 인터넷에 쳐보시잖아요. 나와요. 무슨 사례가 있을까요? 어떤 그 대지주의 딸이 있었죠.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어요. 남자가 있었는데 그 남자가 되게 못 살았어요. 그리고 학력도 낮았어요. 대지주의 그 딸의 아버지가 좋아했을까요? 비전도 없는 사람한테. 그래서 만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여자는 너무 사랑하니까 서로 계속 만났죠. 아버지가 이제 결단을 내리는 거죠. 네, 만나지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 딸을 더 부잣집 어떤 사위와 결혼을 하게끔 하겠다고 이 남자한테 얘기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 남자는 너무 사랑했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그 여자를 보내줘야만 했던 거죠. 또 아버지도 원치 않으니까. 자기 상황도 상황인지라 자기 상황을 뻔히 아니까요. 이 여자를 행복하게 해줄 자신도 없으니까. 그래서 최후로 여자를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여자를 만나면서 나랑 잠깐만 있어줘. 그것도 담배 피는 그 순간까지만 나랑 함께 있자.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자라고 하면서 담배를 피웠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되게 오래돼가지고 담배가 무슨 담배였어요? 관련 입담배 같은 거죠. 그래서 순식간에 쏙 빨려 들어갔던 거예요. 그 시간이 너무 짧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가 너무 아쉬운 나머지 이런 짧은 순간도 우리가 기억은 하긴 하겠지만 너무 아쉽기 때문에 담배 필터를 만들어가지고 길게 필 수 있게끔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담배를 만들어서 필터가 긴 입담배가 아닌 긴 담배가 나왔는데 그게 대박을 친 거죠. 이 여자는 나름대로 결혼을 했어요. 잘 사는가 싶더니 이런 소리가 들려오는 거죠. 남자랑 결별했다. 그래서 이혼해가지고 혼자 살더라. 이 남자는 어땠을까요? 우후 기회가 되는 거죠. 기회여서 이 여자한테 이번이 기회다. 내가 이제 재력도 있고 내가 충분히 살만하니까 찾아가 봐야겠다. 찾아갔죠. 여자가 반겼나요? 반길 수가 없죠. 왜냐하면 내가 버렸던 사람이니까. 배신이나 마찬가지죠. 여자는 미안한 마음에 반갑긴 했지만 나한테 이 남자가 고백을 했겠죠. 이제 나랑 살자. 나한테 조금만 시간을 다오라고 하면서 하루의 시간을 달라라고 합니다. 남자는 이미 이제 승부는 끝났으니까 돌아오더라도 신나는 마음으로 내일이면은 이 여자가 내 여자가 되는 거고 이 여자랑 행복하게 살 거고 이제 그런 꿈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루가 지났고 다시 찾아갔죠. 근데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죽었어요? 네. 죽었죠. 네, 싸늘한 시체로 변해 있었죠. 여자가 그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고 너무 미안한 나머지 죄책감에 몸에 자살을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 말보루라고 하면 always 말 remember because 말 보루 로맨스 오버 됐나요? 이거 아니죠? 오브 말보루 해서 어원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면서 이게 사실일까? 아닐까? Men's always remember because of romance over. 남자는 지나간 옛사랑을 끝까지 영원히 추억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는 여자들도 느끼기에 나 말보루 핀다라고 하면 그런 아우라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자들한테 정당적으로 나 말보루 펴. 왜 못 피게 하냐고. 그래서 막 여자들한테 그래 좋아 좋은 이미지로 이제 풍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 스토리도 들려주고 있어요. 이게 과연 사실일까? 아닐까? 모르는 거죠. 스토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규명하는 것, 거짓을 규명하는 것 이거는 알고 싶지 않은데요. 우린 스토리를 알고 싶다고요. 그래서 이 마케터들이 이걸 꾸며낸 얘기일 수도 있고 진실일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퍼뜨려지게 되는 거죠. 이런 사례들도 있어요. 그래서 스토리가 되게 중요하다. 사람들이 기억하는 스토리. 말보루 하면 카우보이맨이 생각나면서 막 말에서 막 타고 이렇게 막 아주 막 경쾌하게 하는 그런 생각도 우리가 드는 거죠. 그러면서 말보루라고 하면 그런 이미지도 있고 사랑에 얽힌 이미지도 있고 여러분들 찾아보면 스토리가 어마어마합니다. 자, 이 세 번째 사례는 10분간만 쉬고 사례에 바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사례가 굉장히 독특하고 기발하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10분간만 쉬겠습니다. 세 번째는 사례인데요. 사례는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례는 제가 해외에 있는 사례들 이제 쭉 조사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이런 사례들 혹시 뭐 기업의 성공 사례 해가지고 조사해 보신 적 있으세요? 찾아보신 적 있으세요? 성공 사례다. 아니면 남들이 대박 쳤더라. 이것도 하나의 성공 사례죠. 그죠? 네. 어떤 사례가 있어요? 해외 사례들 찾아보셨어요? 기발하다. 네, 찾아보면 오히려 국내 사례들보다도 여러분들이 좀 더 기회를 볼 수가 있는 건 해외는 특히나 캐파가 크잖아요. 그러면서 기업들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땅덩어리도 넓긴 하지만 그만큼 살아남으려고 하는 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우리 국내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네, 거의 보면 독점이죠. 거의 거대 공룡들. 네, 삼성전자, LG전자 거의 그런 싸움이고요. 조그마한 미국이나 이런 데 보면은 작은 기업들도 우리나라에 와서 보면 거대 기업입니다. 네, 노는 캐파가 달라요. 그들은 계속 실패를 거듭해도 계속 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보이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보통 우리 기업들은 한번 실패를 하게 되면 주저앉는단 말이죠. 네, 그게 문제입니다. 기업들은, 우리 기업, 외국 기업에서 성공했다, 잘 됐다라고 하는 사례들도 수많은 실험을 통해서 정말 실패를 거듭해서 하나 뜬 게 성공 사례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알려질까 말까 한 사례들이 있는 건데, 그만큼 무수한 실패를 거친단 말이죠. 네, 여러분들도 실패를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실패를 하셔야지만 성공으로 갈 수 있는 키도 여러분들 보여요. 실패를 두려워하시지 마시고 하나의 경험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좋습니다. 우리 버스 CI에도 제가 이거 컨설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보면은 버스는 통일이 됐지만 이런 이미지 광고 같은 것들은 너무 보면은 난잡해 보이기도 하고 눈에 잘 안 보이죠. 그래서 버스 광고 같은 경우에 쭉 보세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캠페인성이긴 하지만 자극적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딱 느끼기에도 이게 될까 안 될까 일단 머릿속에서 먼저 아우라를 쳐. 결계를 치기 때문에 되기도 전에 여러분들은 마케팅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안 하는 거, 그리고 안 될 만한 거에 건드리셔야 돼요. 될 만한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안 될 것에서 성공사업이 나오는 거고, 안 될 것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거기에서 성과가 나오는 거예요. 안 될 거를 어떻게든 했기 때문에 성과를 냈기 때문에 거기서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지, 될 만한 걸 해서 하는 거는 그냥 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회를 보시더라도 이거는 될 거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안 될 것 같은 거에 투자를 많이 하셔서 안 되는 거에서, 남들이 안 하는 거에서 효과를 내게 되면 선점을 하거나 아니면 남들이 안 했기 때문에 더 위대하다라고 해서 성과를 인정받을 수가 있는 거죠. 뭐 이런 것들도 하나의 사례가 될 수가 있고요. 뭐 이런 것들도 재미난 사례예요. 해외 사례 이렇게 해가지고 버스, 기발한 버스 광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해외 사례 찾으실 때 우리 국내 네이버에서도 치시지만 어디서 많이 찾으세요? 유튜브나 이런데, 그리고 뭐 구글이라고 하는 사이트 보면, 구글은 해외 사이트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내에 있는 이미지나 동영상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들이, 다양한 정보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국내에서 이런 사례를 찾았다라고 하더라도 구글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키워드를 쳐보면 더 다양한, 그거와 밀접한, 그거와 연동된 동영상이나 광고 사례들, 이미지 같은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좋고요. 이건 뭘까요? 어디 광고일까요? 네? 자살하지 마세요. 자살하지 않아도 당신의 재무나 이런 부분을 책임져 드리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사람들 위에다가 광고하고 있죠? 꼭 자살하는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건물이 위에 있으니까 상위에서, 우리는 항상 윗부분은 생각을 안 한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항상 같은 곳, 항상 남들이 하는 곳, 여기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뭐 공공 화장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랩핑을 막 지하철에다가 막 해가지고, 지하철 랩핑하는데 거기 이제 전광판에다가 광고 한 번 하는데도 몇백억씩이에요. 몇백. 하루에 몇백, 한 달에 몇백, 막 이래요. 근데 거기가 그거는 또 사람들이 상품화 하다 보니까 그렇게 가격대를 정한 거고, 아니면 우리가 새로운 수단을 찾아가지고 우리가 먼저 선점을 해버리면 그거에 대한 운영권과 독점권도 가질 수 있겠죠. 그 철도청이나 아니면 대중 어디 그 정부 쪽이랑 잘 윈윈만 한다면, 좋은 포인트로 윈윈만 한다면 운영권을 가질 수도 있고, 정말 내가 먼저 선점해서 내가 그 운영권을 사람들한테 팔 수도 있고, 그런 루트를 한번 찾아보라라는 거죠. 기발하게. 다른 특색 있는 장소, 뭐 화장실도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어디 지하철의 어떤 한 공간이 될 수도 있고. 이미 정형화된 장소는 너무 많고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런 데를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고요. 이런 사례들처럼, 여기 화장실이거든요. 뭐 하이원 스키처럼 사람이, 이게 랩핑이 딱 되어 있다 보니까 사람이 이제 변을 보더라도 이런 느낌으로, 남의 독립된 공간에서 이런 느낌을 받는다? 머리에 각인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런 것도 하나의 홍보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자연을 살리자 캠페인으로 해가지고 통나무에서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쭉 보세요. 이거는 투명 그 목걸이를 가지고서 이제 거울에다 붙였더니 여자가 딱 봤을 때 여기 딱 넥클래스가 있단 말이죠. 이것도 하나의 홍보. 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보신 사례들도 있을 거고, 이거보다 더 많은 기발한 아이템 사례들이 있어요. 해외 사례에서는. 우리나라에 적용된 것도 있고 벤치마킹 된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찾는 거가 국내에 없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 있을 만한 하나의 기회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오프라인상에.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 뭐죠? 무슨 광고죠? 이거는 이제 기생 광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예, 지금 얘네들이 딱 돈 쓴 건 요거 스티커 2개 뿐이에요. 이게 뭐냐? 이빨 자국 같죠? 트와일라이트. 예, 홍보인 거죠.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 이런 그 포스터에다가 기생 광고를 한 거죠. 예. 이것도 하나의 아이디어예요. 여러분들 그것도 있어요. 풍선껌인데 풍선을 딱 불어놓고 거기다가 이게 딱 사람 입에다가 붙여놓고 여기다가 버블버블 풍선껌 해가지고 기생 광고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조금 힘들겠지만 이런 것들은 귀여워서라도 애기로 봐주는 거죠. 네. 자, 이것도 있죠. 이건 무슨 무슨 광고일까요? 무슨 홍보일까요? 피 같아요. 그죠? 남자 이렇게 턱선에 이렇게 있네요. 이게 뭐죠? 면도기. 그죠?
면도기 선전. 예, 면도 깎다가 잘못하면 날이 날아가가지고 남자들에게 피나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 많았죠. 이제 이런 것들 면도기 선전. 여러분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제 강의에서 한 두 차례 정도 더 말씀드렸던 사례인 것 같은데 친환경. 요즘에 막 그린 마케팅이다, 그린 리포트다, 뭐 친환경이다라고 하면서 뭐 한살림 쪽에서도 뭔가 이렇게 막 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뭐 생협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여러 가지 마케팅 활동을 친환경과 연관시켜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많아요. 근데 정부 쪽에서 보면은 친환경이다라고 하는 게 이런 부분이 아니라 뭐 유기농, 웰빙 쪽이 아니라 기술 쪽으로 많이 포커싱이 잡혀져 있어요. 근데 우리 사람들의 인식은요, 친환경이다라고 하는 걸 이 친환경 제품, 일반 제품이라고 했을 때 가격대가 친환경이 더 비싸면 안 사거든요. 근데 정말 같은 제품이다라고 놓고 봤을 때 친환경이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뭘 구입할까요? 친환경 주방세제, 일반 세제 뭘 구입할까요? 친환경. 네. 같은 제품이라고 한다면 이 요소를 먼저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사람들의 선택 포인트의 1순위가 될 수는 없지만 앞으로는 점점 가셔야 된다고 하죠. 왜냐? 포인트제가 되기 때문에 친환경 포인트제라고 해가지고 친환경 제품에는 다 라벨링이 붙어요. 몇 포인트 이게 캐시백 쌓이는 것처럼 그렇게 포인트 점수를 준다라고 해요. 정부 차원에서 그렇게 때리게 되면 그러면서 전기세 감면하고 뭐 혜택 준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이제 친환경 제품에 친환경 쪽에 눈을 돌리게 되겠죠. 그게 이제 포인트가 발부가 되는 게 정말 친환경으로 일조를 하는 업체이냐 아니냐는 이제 정부적인 차원에서 검증을 하겠고요. 포인트가 붙으면 사람들은 그걸 구매한다라는 거예요. 이미 나한테 이제 혜택이 돌아오니까. 혜택이 없을 때도 사람들은 친환경이다라고 하면 나도 우리 생존 번영을 위해서 일조해야 돼라고 하는 마인드는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구를 보존하자. 아무데나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머릿속에서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익히. 그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그냥 옷걸이인데 우리 보통 전단지 막 뿌리잖아요. 전단지보다 효과적인 게 이거는 이제 재생지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뭐 가전제품 뭐 세일이다라고 했을 때도 여기다가 그냥 뭐 오픈 세일 해가지고 뭐 기간 이렇게 담아놓고 이 옷걸이는 사람들이 전단지처럼 그냥 버리지 않잖아요. 무심코. 그냥 거기다가 내가 쓸만하니까 옷 걸어두고 옷 뺄 때마다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내가 일일이 하나하나 사람들한테 배포하지 않더라도 어때요? 세탁소에만 갖다 주면 다 자동적으로 홍보가 돼요. 이런 것도 하나의 친환경 홍보 방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요거는 이제 바이럴 사례인데요. 고객과 함께 소통하는 바이럴 홍보 사례. 여러분들 아이디 껌 아시죠? 아이디 껌 해가지고 이제 딱 껍질만 벗겨내면 그걸 바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껌. 젊은 세대들한테 뭐 젊은 세대의 껌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어필을 하고 있는데 그 껌이 원래가 일본의 피츠라고 하는 롯데에서 만든 피츠가 먼저 원조였거든요. 그들은 어떻게 마케팅을 했는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캠페인 중 이러고 하면서 캠페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컨테스트를 하는 거죠. 사람들한테 그냥 이렇게 선전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재밌잖아요. 이 춤 자체가, 율동 자체가. 그러면서 이걸 따라하는 사람들한테 컨테스트를 해가지고 이제 뭐 상금을 주고 뭐 이벤트를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고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때는 UCC라고 하는 거. 우리 UCC 도입된 지 얼마 안 됐죠. 그러면서 UCC도 어찌 보면 좀 꺼져가는 그런 거다라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TV 광고보다 훨씬 저렴하게 먹히면서 인터넷에서는 우리가 누구나 다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UCC 광고잖아요. 광고 매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쉽게 접하면서 UCC로 쉽게 찍어가지고 자기 동영상을 컴퓨터 온라인에다가 올린단 말이죠. 이 사례를 함께 볼게요. 고등학생들도 따라하고 젊은 세대층에서도 재밌으니까 이 춤 자체가. 외국에서도 이 열풍이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아저씨들까지도 이렇게 다 따라하는 거죠. 네, 전 국민이 따라할 수 있는 남녀노소 누구나다. 이런 사례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이와 비슷한 사례를 우리가 따라했어요. 우리 아이디껌에서는 이렇게 따라하지 못하고, 뭐가 있었죠? 사람들의 관심과 경험을 불러일으키게끔 해서 캠페인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걸 따라해라라고 하면서 만들었던 뭐가 있죠? 띵띵띵 써니텐 아세요? 그러면서 막 이거 써니텐 갖고 막 놀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치고 했는데 사람들이 결국 안 따라했죠. 네. 재미도 재미지만 이거는 억지로 사람들한테 이걸 누가 따라? 이걸 왜 하겠어요, 사람들이.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따라는 했지만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재미있는 춤과 율동과 이색적인 것과 기발한 것과 그러면서 내가 참여할 수 있고 남들한테도 보여줄 수 있는 공유 심리 이런 부분들이 함께 복합이 되다 보니까 이 피츠 사례가 성공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사례들도 있고요. 여러분들 LED 광고예요. 이 광고가 해외 사례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도입이 됐죠. 어떤 사례로 도입이 됐는지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이동만 하면 이렇게 좀 움직입니다.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다가도 재미있어가지고 또 참여하기도 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네, 이 사례를 우리 국내에서 어디서 많이 봤을까요? 보신 분? 못 보셨어요? 전혀? 완전 이슈였는데? 어디? 우리 서울 그 강남역 그 부근에 가다 보면 3번 출구 쪽에 거기 중간에 버스 정류장 보면 아세요? 버스 정류장에 전광판으로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기다릴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단 말이죠. 현대카드에서 CF를 만들었어요. 우리는 브레이크 메이크 하면서 이렇게 전광판으로 해가지고 사람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버스 정류장을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이런 사례가 있어요. 벤치마킹 한 거죠. 네, 저는 이미 이걸 알고 있었거든요. 오래전에. 이게 따라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발하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든 다시 이제 사용이 돼가지고 국내에 보인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몰라요, 또. 네, 이런 사례들도 있고요. 이런 것도 있죠. 맥도날드. 이것도 하나의 전광판 사례인데 하나의 문화를 만들어버렸어요. 맥도날드에서. 왜 사람들이 이러고 찍을까요? 여러분들 이거 아시죠? 놀러 가면 어디 막 이러고 사진 찍고 막 이러는 거. 네, 이것도 하나의 문화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함께 체험하고 함께 참여할 수 있고. 박자가 틀리죠? 박자가 틀리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서로 프리커라고 해가지고 이미지가
세계에 있는 이미지가 모아져 있는 그런 공유 사이트인데 여기다 사람들이 막 올린단 말이죠. 이게 재밌었다. 아까 보시면은 그 전광판들이 다 삼성이다 아니면은 무슨 뭐다 하면서 자기네들 브랜드 홍보하고 있는데 맥도날드는 이런 재치 있는 발상을 한 거죠.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함께 어울리게끔 그래서 하나의 그 장소, 그 광장 자체를 문화 장소로 만들어버린 거죠. 문화다.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서 따라하다 보면서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다수가 수용하게 되고 다수가 따라하게 되면은 하나의 문화가 만들어진다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공감을 감성을 건드리면서 이런 마케팅을 시도했다라고 하는 거 이것도 하나의 사례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 전광판 쪽으로 해가지고 뭐 사업 발표회를 해가지고 투자자를 모집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의뢰가 들어와서 이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는 건데 보통 보세요. 이렇게 움직이지 않거든요. 우리 CGV 같은 경우에도 보면 색깔별로 오색달록하게 막 변하면서 아시죠? 네. 이제는 전광판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원초적인 로데오 해가지고 이제 빨간빛, 파란빛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뒤에다가 LED를 부착함으로써 좀 더 이제 뭐 다양한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고 그러면서 이렇게 밤에는 그냥 1차원으로 이렇게 빛나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움직이면서 광고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거. 이것도 하나의 차별적인 요소죠. 이걸 가지고서 총판을 하겠다고 저한테 사업 문의를 해왔어요. 그래서 괜찮다. 그리고 중국에서 굉장히 저렴한, 지금 우리 LED 하면 굉장히 비싼 비용으로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저렴하게 뭐 청화공방인가라고 하는 곳이랑 이제 손을 잡아가지고 가격 경쟁력도 굉장히 저렴하다라고 하면서 사업이 될 거라고 하면서 이제 그 총판을 모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례들도 하나 보여드립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여러분들 혹시 빔폴진이라고 하는 데서 그 3D 증강현실이라고 하는 기법을 사용해서 3D 영상을 보여줍니다. 이 기법이 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신기한 거 보여드릴게요. 짜잔! 이게 빔폴진 AR 카드고요. 이걸 웹캠에 갖다 대볼게요. 사실에는 없는 것들이 처음 보시죠? 처음 보시죠? 있어요. 네. 파란 버튼 눌러볼게요. 그냥 리플렛이에요. 리플렛인데 일단 여기까지지만 여러분들 빔폴진이라고 해서 찾아보시면 이런 증강현실을 이용해서 없는데 사실 내가 이걸 가지고 있으니까 뭔가 이렇게 들고 있으니까 원래는 이게 이제 국내에 있기 전에 그 미니 쿠퍼라고 해가지고 BMW에서 내 손 안에다가 손에다가 차를 올릴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막 만들었거든요. 그 컴퓨터에 갖다가 비춰봤더니 막 이게 막 내 손 안에서 막 움직이는 거야. 이제 그런 것들을 3D 기법으로 해가지고 막 홍보하고 이랬었거든요. 3D로 해서 이제 홍보를 했던 사례라고 볼 수가 있고 이게 이제 넘어와서 우린 빔폴진으로 해서 모바일에서 증강현실이 그거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이 3D 기법. 이게 모바일 안으로 들어와서 증강현실에도 보면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가 화면을 그냥 사실화된 화면을 보다 보면 여기서 막 컨텐츠가 막 뜨잖아요. 평평 떠가지고 여기는 뭐 어디 커피숍, 여기는 뭐 스타벅스, 여기는 뭐 하면서 이렇게 사실화된 현장에서 막 뜨는 거잖아요. 아이템들이, 그죠? 그러면서 막 뭔가 잡히는 거고. 근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홍보 기법으로 반영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례 아세요? 예, 이거는 색다르게 차별화한다. 굉장히 차별화된 사례로서 오프라인에서 굉장히 박람회에서 진행된 사례인데 웃깁니다. 한번 보세요. 독특한 사례죠.
가지고서요. 박람회를 누빌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제 파리가 날아다니면서 여기저기 막 붓고. 이것도 하나의 뭐 기발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얘네들 브랜드 그 이미지 자체가 그 파리 모양이어서 박람회에서도 이제 자기네들 홍보할 때, 중소기업 업체 홍보할 때 이제 파리를 가지고서 실제로 이제 마케팅을 한 거라고 하는데, 대단한 이슈를 불러일으켰죠. 어떻게 파리를 가지고서 거기다 상표를 붙일 생각을 했을까? 분명 논란도 됐었죠. 동물 학대다, 곤충 학대다라고 하면서. 재미있는 하나의, 그러면서 살려줬으면 문제가 되진 않았겠죠. 네, 뭐 이런 사례들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이런 기발한 사례들을 그냥 알고 있다라고 하기보다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건, 이런 사례들을 보셨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회사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또 많이 보셔야겠죠. 한 가지 사례를 가지고서 어떻게 이걸 다각도로 활용을 하지가 아니라 많은 사례들을 눈여겨보시면서 그것도 이제 정기적으로 계속 올라올 거예요. 계속 새로운 사례들, 기발한 사례들, 그러면서 아이디어, 국내에서는 진행되지 않았던 이런 마케팅 사례들이 이렇게 일어나면서 여러분들의 회사에는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인지 조금 관찰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기존 툴을 따리라는 마인드는 버리시고요. 튀려고 용 쓰지 말고, 튀려고 바이럴 마케팅이죠. 바이럴만 하다 보면 무조건 튄다. 튈 수는 있겠죠. 근데 소비자의 선택은 안 받겠죠. 명가녀처럼. 그죠? 사람들이 그게, 그래서 웅진에서 만든 그 분쇄기 광고였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선영아 사랑해도 마찬가지였어요. 미클럽, 그 마이클럽인가요? 거기서 이제 쭉 광고를 했는데, 결국엔 마이클럽에서 선영아, 결국엔 마이클럽에서 한 거였어 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그 순간부터 이제 관심이 쑥 꺼졌죠. 뭐, 무조건 튀려고 하지 말고, 튀는 것도 좋고, 거기에다가 차별화라고 한다면, 튀고, 그러니까 다르고, 일반 것들과 달라서 더 뭐 해야 되죠? 사람들의 선택을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죠? 우월한 무언가가 있어야겠죠. 우월한. 달라서 더 나아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의 선택을 받는다. 이게 바로 차별화거든요. 어떻게 차별화할 것인가 이 부분을 생각해야겠죠. 무조건 튄다가 아니라. 네. 직접 하지 말고 일이 되게끔 하라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현재 강의를 하고 있는 것도 제가 직접 몸으로 뛰어서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단순 노동직이라고 했을 때 막 기계 공장에서 풀 붙이고 있어요. 계속. 이것도 여러분들의 노동을 파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걸 가지고서 VOD로 찍는단 말이에요. 찍고서 온라인에 올려놔서 10,000원이든 20,000원이든 팔아요. 그럼 이건 내가 한 번 찍었지만 나중에 이 온라인상에서는 자동 수익으로 계속 사람들이 보는 만큼 수익이 쌓이겠죠. 일이 되게끔 하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영업을 하려고 막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영업을 하다 보니까 의스럽다. 의리인 입장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을 한 게 이 교육이겠죠. 교육을 한다라고 하면서 컨설턴트라고 하면 그 업계의 전문가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얘한테 일을 준다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한테 도움을 받아가지고 일을 되게끔 할까, 진행시키게끔 할까라고 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저는 더 이상 을이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의 프라우드도 생기면서 저는 저의 일에 자신감이 생겼어요. 여러분들도 단순하게 2D 업종, 그러니까 단순한 일에서 벗어나서 좀 더 고차원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영업을 하고 하청업체가 되기보다는 그 위의 단계에 서라. 그러면서 여러분 자체에서 그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자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어라. 전문가가 되는 건 어렵지 않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의 자체에 대한 그 브랜드, 정보를 쌓고 아니면 내 미디어에 대해서
블로그에 대해서 관리를 하면서 꾸준하게 뭐 컬럼을 쓰시던, 컬럼 쓰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쓰시면 돼요. 대부분의 거의 한 80%의 글들이 어디서 따온 것들 가지고서 블로그에다 잡아놓은 것들이죠. 실질적으로 글 쓰는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정기적으로 컬럼을 쓰는데 저를 전문가로 보더라고요, 사람들이. 예, 그러면서 처음 초창기에 내가 글을 어떻게 쓸까 막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냥 대충 썼는데 나는 되게 못 썼다고 생각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글을 못 써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 어떤 대기업에서 컬럼 문의가 온 거예요. 이런 거에 사람들은 몰라요. 내가 어떻게 컬럼을 쓰더라도 컬럼을 쓰게 되면 어디 뮤지컬 탐방기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익히 할 수 있는 거니까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느낌과 생각과 비판적인 사고를 거기다 담으면 사람들은 전문가로 본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전문가처럼 보이기 위해선 컬럼을 쓰세요라고 말씀도 드립니다. 중요하죠. 그리고 따라하지 말고 2% 그대로 따라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드시는 게 다르게 약간 똑같이 하면 그냥 2인자라고 하는 소리밖에 못 들으니까 차별화해서 2% 다르게 해서 너무 다르게 하지도 말고 같은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회사에다가 접목시키려면 이렇게 다르게 해서 시행해본다. 트렌드라고 하는 거 중요한 거죠. 있는 사례 가지고서 그대로 하게 되면 대박사례 쫓아다 보면 대박사례는 한때 유행이기 때문에 쑥 꺼지죠. 대박을 쫓기보단 여러분들 트렌드에 앞서가세요. 그래서 트렌드를 먼저 읽으시게 되면 남들이 훗날 지나가지고 대박이다 하는 걸 미리 읽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방법은 일단 가장 첫 번째로 제가 알려드리는 거는 해외 사례를 많이 공부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기업 사례들. 그러다 보면 트렌드, 이게 모바일도 제가 예전에, 그러니까 지금 알았던 게 아니라 모바일도 예전에 알았어요. 그러면서 증강현실이다 뭐다 이런 마케팅들이 해외에서는 이미 일파만파 퍼지고 있었다는 거죠. 아는 사람들은 알아요. 얼리 어댑터라고 하는 거죠. 미리 알게 되는 사람, 맞게 되는 사람. 미리 알게 되면 그만큼 정보력도 빠르고 먼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베네핏이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는 홍보 스킬, 전단, 브로셔, 포스터, 명함 이런 쪽으로 갑니다. 명함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네모 반듯한 명함만 명함이 아닌 거죠. 여러분들은 홍보할 수 있는, 여러분들 자체를 어필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다면 오길비앤 매더, 여러분들 명함 다 가지고 계시죠? 다 똑같죠. 네모 반듯하게 여기 앞에는 이름 적고 이메일 적고 주소 적고 브랜드 회사 로고 있고. 언제부터 명함이 그런 형태로만 있었다고. 여러분들 명함은 다양하죠. 차라리 여러분들 뒤에다가 보통 로고 집어넣을 바에는 구호를 넣으세요. 오길비앤 매더스처럼 우리를 어필하게 해도 시간이 모자른 판에 기업에다가 그냥 명함 딱 던져주고, 명함 보통 보면 저도 받으면 거의 한 80% 이상이 그냥 어디다가 찔러 놓거든요. 제대로 집어넣는다고 하면 바지 주머니에 넣었다가 잊어버리거든요. 그런 게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명함을 가지고서도 어떻게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방법을 찾자면 오길비앤 매더스는 앞에다가는 똑같아요. 근데 뒤에다가는 직함별로, 직급별로 우리는 이런 강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핵심 강점은 여기다가 써놓는 거죠. 우리는 아이디어가 빅 아이디어 풍부합니다. 우리는 열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어필하는 거죠. 뒤에다가 메시지를 딱 때리는 거죠. 그래서 명함도 다르게. 여러분들 이 명함 보셨어요? 레고 명함? 레고예요, 레고. 레고를 가지고서 이제 명함으로 해가지고. 이 명함을 받게 되면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보여주고 싶고, 퍼뜨리고 싶고, 알려주고 싶고. 이것도 하나의 나를 홍보할 수 있는, 나를 홍보해야, 내가 홍보가 돼야 우리 기업도, 우리 회사도 홍보가 되는 거죠. 내가 영업자고 내가 1인 홍보자니까. 프리랜서도 마찬가지의 개념이에요. 이런 명함도 있고요. 늘려야지 이게 풍선건처럼 볼 수 있는 명함도 있고. 이런 명함 보셨어요? 이런 거. 보시면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 씨앗을 여기다 담아놓고 여기다가 이제 물을 뿌리면 이게 자라요. 이런 것도 하나의 친환경. 우리 업체는 그린 마케팅을 실천하는, 몸소 실천하는 업체입니다 하면서 명함을 주실 때도 이런 게 필요한 거죠. 이미지가 다예요. 여러분들이 속이던 진실성 있게 하던 사람들이 보는 게 그게 다인 거죠. 보는 걸 믿게 돼요. 사람들은. 그래서 많은 기업에서 친환경 한다라고 하면서 겉만 테두리만 친환경 하는 업체들도 있는 거죠. 하지만 소비자의 인식이다 보니까 그렇게 믿게 되는 거고요. 그런 업체들도 있어요. 이런 것도 하나의 포스터 보면
보셨어요? 많이 떠들고 다니는데 머리 헤어샵 광고예요. 여기다가 이제 전화번호 해가지고 예약을 하세요. 머리를 자르면 아이의 예쁜 모습이 보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런 광고 포스터 기발한 사례죠. 자, 이거 아세요? 이거는 우리 숫자녀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인터넷에 쳐보면 원래는 숫자녀라고 해서 이 어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이렇게 숫자를 들고 다닙니다. 전국 방방곳곳을. 나중에 봤더니 장애인, 그 지역의 장애인 수라라고 하면서 캠페인 활동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걸 또 벤치마킹 해가지고 이니스프리에서 나는 90일을 삽니다라고 하면서 화장품 이렇게 선전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도 하나의 사례인데, 뭐 이런 하나의 광고. 그러면서 뭐 프리허그에서 이게 처음 시발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죠? 프리허그. 네. 전단지를 보더라도 이렇게 좀 재미있게 사람들한테 뭔가 스토리를 들려줄 수 있는 이런 전단지가 더 재미있지 않을까. 일반적으로 막 휘황찬란하게 막 과대 광고 해가면서 50%다, 뭐 보상 교환이다, 뭐 판매다 하면서 쓰는 것보다는 더 좋다라는 거고요. 이런 포스터 사례도 있어요. 이것도 하나의 아이디어인 거죠. 소재를 가지고서 차별화했죠. 천둥 소리가 들리죠. 무슨 소리인가요? 불타는 소리, 모닥불. 예. 무슨 소리죠? 네, 타다치는 소리. 네. 뾱뾱이를 터뜨리는 소리입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재미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참여하고 재밌다, 신선하다 그러면서 이걸 보고서 이제 사람들이 또 재밌다라고 하면서 또 올리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보통 신기한 걸 보게 되면 카메라를 먼저 들이대게 되죠. 그러면서 막 올립니다. 자기가 블로그로 가려고 있으니까.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기프트, 사은품에 대한 사례인데, 사은품에 대한 내용인데, 이건 제가 여러분들께 조금 알려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우리 오픈한다 하면서 이제 매장 개업하고 막 뭐 하고 할 때, 뭐 보통 의미 없는 비누 주고요. 가장 많이 주는 생선 접시 같은 거 주고요. 또 뭐 주나요? 예, 우산 주고요. 타월, 이태리 타월이라고 해서 타월 주고요. 뻔한 것들 주죠. 어차피 집에서 많이 안 쓰는 것들. 예, 그런 것도 의미가 없죠? 차라리 여러분들 주실 바에는, 예, 저는 이런 걸 주시라고 해요. 차라리 사람들한테 정말 필요한 것들. 생필품도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광고회사에 있었을 때, 이게 다 정말 실질적인 경험인 건데, 생필품, 라면을 가지고서 사람들한테 줬어요. 라면하고 양은 냄비. 예, 해가지고 그 컨셉을 잡아가지고 줬는데, 실질적인 구매 고객이 막 몰리는 게 아니라 누가 모여요? 라면 먹는 사람들. 근데 안타깝긴 하지만 할머니, 할아버지. 그래, 이분들이 쭉 줄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드리기도 뭐하고 당연히 오셨으니까. 근데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거죠. 그냥 사람들이 많이 부쩍부쩍거린다라고 하는 이미지는 줄 수 있으나 실질적인 타겟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꿔봤어요. 이번에 느타리 무공의 버섯이라고 해가지고 1kg 이렇게 상자에다 이렇게 담아놓고 그것을 이제 선착순 한정으로 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거는 그냥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관심이 있고 이 디지털 프라자에 애정이 있고 뭔가 제품을 구매하면서 이걸 얻어가야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좀 더 매출이라든지 집객이라든지 이런 게 더 많이 올라갔다라고 하는 사례를 제가 몸소 경험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의미 없는 사은품을 주기보다도 사람들이 관심 있는 사은품, 내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관심이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관심이 있겠나요? 이심전심. 정말 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입장이 아니라 이건 될 것이다. 나는 갖기 싫은데 이런 거라면 의미가 없겠죠. 단골 고객이라고 한다면 베스트바이가 되게 유명해요. 베스트바이는 중고보상이라고 해가지고 얘네들은 이제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업체죠. 근데 전자제품을 쓰다가 단골 고객들한테 자기 제품을 쓰다가 다시 가지고 오면 그거에 대한 포인트, 상품권 같이 만들어서 자기네 제품을 살 때 뭐 몇 프로 DC, 10불, 100달러 DC 해주는 쿠폰을 발행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구매를 하게 되겠죠. 여기만.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중고 보상. 보상 판매. 예, 그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공짜로 뭔가 이벤트로 뭔가 준다. 이건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거면 원치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발성이 아니라, 그러니까 공짜로 주고 끝.
돈만 풀었네? 이런 생각보다는 중고보상을 해가지고 뭔가 미끼로 해서 계속 연계가 될 수 있는 포인트를 주면 이 사람이 또 구입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또 뭐 물건을 가져오면 나는 중고보상이라고 해서 내가 응당 중고 제품을 주고 받는 어떤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공짜 근성도 없는 거죠. 그래서 다시 그 제품을 또 사러 가야겠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겠고요. 그래서 해외 바이어들한테는 제가 요거 세븐일레븐 해가지고 이제 37 해가지고 그 손톱깎이로 유명한 중소기업이에요. 이게 해외에서 이 손톱깎이 세트가 되게 일파만파 퍼져가지고 굉장히 수익을 벌었다. 우리 국내에서보다도.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3단 세트로 해가지고 스매키리 그 세트로 해가지고 판매를 했는데 이제는 그 VIP 분들한테 이게 판매한다고 아니면 선물한다고 이렇게 고급화해서 만들어 놓은 거죠. 이런 것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인사동에 가보면 쌈지 스페이스라고 혹시 가보셨어요? 제가 최근에 문화탐방한다고 가봤는데 거기는 아이디어 상품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관광객들이 많다 보니까 그들을 타겟으로 한 정말 의미 있는 상품들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한 가지를 본 게 이 오그르골인데 오르골은 원래 해외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제품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 나비 모양을 해가지고 살살살 돌려주면 그 노랫가락이 아리랑 이렇게 하는 게 되게 구슬프게 소리가 들리면서 정말 애절하게 이거는 정말 이 느낌이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은 아시겠지만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어떤 한과 전통과 우리나라의 어떤 정서와 이런 것들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를 열게 되면은 이제 뚜껑이 있는 건데 그걸로 해가지고 문서 같은 것들을 이렇게 딱 고정시켜 놓을 수 있는 그 역할도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의 전통을 반영할 수 있는 오리 같은 거 말고요. 오리 해가지고 원앙 해가지고 막 사람들 오면 막 선물로 준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 말고 이렇게 의미도 있으면서 우리 한국의 정서를 알릴 수 있는 쌈지 스페이스에 한번 가보세요. 정말 적극 추천합니다. 볼 거 많아요. 볼 거 많으면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아이디어 제품들이 많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데일리 기프트라고 하는 거는 럭키박스라고 해서 제가 이걸 진행해 본 사례인데요. 사람들은 금액대별 사은품이라고 해가지고 봤잖아요. 뭐 그릇 세트, 무슨 뭐 화장품 세트 받기 원치 않아요. 이미 정해져 있는 건. 자기가 골라 담고 싶어 해요. 그래서 금액대별로 상자 크기를 정합니다. 해가지고 생필품을 쭉 깔아놔요. 저렴한 것들, 그리고 좀 약간 뭐 야채나 이런 것들 다 포함시켜서 사람들이 다양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고를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상자에 크기만큼 담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사람들의 반응이 열광적이더라고요. 이거 사러 오시는 분도 있고 이것 때문에 오신 분도 있고 효과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4가지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친환경이라고 하면 홍보물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뭐 풍선 주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여러분들 이건 어떨까요? 오존층에 여기 아래다가는 핀셋이 하나 달려져 있습니다. 핀셋을 똑 터뜨리니까 이게 이 대기권, 오존층에 이게 이산화탄소가 가득 차 있는 이 대기권에서 터지면서 맑은 지구가 형성이 되는 거죠. 이런 의미부여, 친환경 홍보물 사례도 있는 거고요. 친환경에 대한 이미지도 부각시키면서 캠페인성으로도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는 거죠. 저는 이런 사례도 써봤어요. 약인데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약 해가지고 행복 비타민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만든 사례거든요. 이거를. 여러분들 이거 아세요? 혹시 받아보셨어요? 그냥 약과 동일한데 거기다 사탕을 집어넣은 거예요. 되게 저렴한 홍보물이라고 하더라도 사람들한테 감성적으로 감성 좀 드세요. 철 좀 드세요. 아니면 오늘 하루 이 약 먹고 행복해지세요. 라고 하면서 기분을 좋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어떤 선물보다도 의미 부여도 되면서 기분도 좋고 그러면서 부담도 없고 뭐 이런 것들도 심장을 가지고서 이거는 이제 구호 활동 이게 그 지열 그래서 우리 도와주세요 할 때 이 심장을 사람들한테 이 모형을 가지고서 스펀지인데 나눠주면서 당신의 수혈 한 번이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거죠. 이런 홍보물도 아이디어. 이런 것도 있어요. 요즘에 이제 여름이니까 그 이제 해변가에 이렇게 사람들이 누워있으면 피 흘린 거 같죠. 이 타월인데 그 위켄드 머더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자기네들 이제 프로그램 홍보하려고 이렇게 타월을 나눠주면서 타월을 사람들이 깔고 자면 피를 흘린 것처럼 이게 이제 남양 특집 이런 그런 프로그램 방송이었어요. 되게 기발한 아이디어고요. 네. 해가지고 이런 사례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사이트는 여러분들이 네이버에 들어가 보시더라도
뭐 마케디어라든지 아니면 마케팅 포스트 아니면 마케팅 전쟁 이렇게 해가지고 키워드를 한번 쳐보시고 그 카페나 블로그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들은 블로거들인데 굉장히 그런데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 내가 해외에 하나하나 찾아야 되는 그런 아이템들을 다 수집해가지고 올려놔요. 리스트업을 해놔요. 정기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걔네들 것만 해가지고 그룹화 해가지고 집어넣어 놓더라도 그것만 정기적으로 보더라도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이 쌓여. 그러면서 앉아있을 때 내가 그냥 사무실에서 그냥 아이디어 안 나온다 라고 했을 때 그거 몇 번씩 들여다보면서 정리를 해놓으면 많은 아이디어가 샘솟는다라는 거죠. 나도 머리의 발상이 깨지면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홍보 고수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트렌드를 읽어라. 두 번째로 그대로 벤치마킹 하지 마시고요. 세 번째로 고객의 불만족 그 사례 리스트를 만들어라. 불만족도 하나의 기회예요. 사람들이 이거 짜증난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해서 클레임 걸죠. 그거를 개선할 수 있을 때 사람들이 원하는 포인트를 잡을 수 있다 보니까 그것도 하나의 기회가 되는 거죠. 사람들은 클레임이라고 해서 짜증만 내고 피하고 싶은 요소라고 하는 건데 그것도 잘 생각해 보면 그 기회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번째로 나 자신을 어필해라. 나 자신을 알릴 수 있는 노하우. 다섯 번째로 영향력을 얻기 위해서 매거진을 발행하라라고 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정말 하청업체로서 해가지고 그냥 단일 업체로서 일하느냐 아니면 네트워크를 가지고서 내가 움직이는 힘이 되느냐 원동력이 되느냐. 매거진을 발행한다라고 하면 뭔가 그 업계에서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이벤트넷이라고 하는데도 그렇고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만들려고 하는 건데 하나 팁을 드리자면 환경 쪽으로 해서 지금 사이트나 뭐 적극적으로 홍보 구호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블로그를 만들고 우리가 이런 매거진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서 거기 매거진에다가는 친환경으로 일조하고 있는 기업 그리고 뭐 어떤 여러분들이 친환경에 관련된 제품을 사려면 이곳에서 구입하세요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 그 매거진을 만들게 되면 친환경 업체들을 지향하는 기업들이 막 따라붙게 되는 거죠. 후원도 하게 되고 그런 루트를 만들라는 거예요. 내가 직접 친환경 기업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친환경 이미지를 얻을 수 있을까가 아니라 네트워크를 만들어버리면 시장을 하나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아이디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홍보 전문가가 되려면 컬럼 쓰시고요. 힘들더라도 여러분들 블로그 관리하시면서 블로그 관리라는 건 하루에 한 가지씩의 정보만 올리셔도 관리가 되는 거예요. 꾸준하게 올리시고요.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쭉 해보시면 됩니다. 책을 쓰셔도 여러분들은 전문가가 되실 수 있고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홍보 전문가는 사람들의 동공을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그냥 뭐 떠들기식의 홍보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사람들의 감성을 그러면서 자극할 수 있는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전문가가 돼야지만 정말 홍보 전문가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아이 캡처라고 하는 부분. 그들의 관심을 자극하는 부분은 무엇일까? 그들이 열광하게끔 만드는 포인트는 무엇일까? 라는 부분을 생각하면서 그냥 내 생각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을 담고 그들이 어떻게 하면 감성 대 감성으로 정말 내 브랜드, 나라고 하는 자체를 받아들이게 될까? 이런 관점으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서 쭉 수업을 들으셨죠? 머릿속에 남는 건 있나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적으신 것도 있겠고 그러면서 이걸 통해서도 또 생각의 발상을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다른 루트를 찾아가지고 내가 공부하는 방법들도 있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실행입니다. 실행을 해야지만 눈에 보입니다. 그냥 안다라고만 해서 끝나게 되면 그냥 그 선이에요. 여러분들은 오늘 좋은 거 배웠네. 재밌었네. 이 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서 내 걸로 만들고 실행하세요. 실패를 하시더라도 제가 뭐라 그랬죠? 실패는 경험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는 위대한 에디슨 같은 경우에도 1999번째까지 실패를 했다라고 하죠. 2000번째야 비로소 성공을 해서 사람들한테 알려줍니다. 그가 더 위대할 수 있었던 건 1999번째에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위대해 보일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실패를 두려워하시지 마시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나의 하나의 경험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정말 하나의 여러분들 자체가 홍보 전문가가 되실 수 있는 사람들이 좀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과정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퀴즈 마케팅입니다. 예, 여러분들 퀴즈 시장 떠오르고 있는 샛별이라고 얘기를 하죠. 식스 포켓 나오는 구멍이 6가지다.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누구 있죠? 엄마, 아빠 식스 포켓이기 때문에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면 다음 시간에 또 들으시길 바라겠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